근데 가끔 그런 날 있어요. 문득 오늘 하루 뭐 어땠지? 근데 뭐가 쎄합니다. 뭔가 공허한데 인간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정해놓고 태어났어요. 결과가 잘 나와야 한다. 저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난 어쩌지? 압박이 오지만 그걸 악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번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는 불분명해요. 그걸 계속 찾아 헤매고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도 허무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냉소와 허무가 넘치죠.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업적과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서 그냥 가치 있는 거예요. 공허의 시대, 겉핥기가 넘쳐나는 시대, 진짜 인생 하나하나를 만끽해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해준 선물을 완벽하게 하나도 낭비 없이 신의 뜻대로 풀로 이용한 한 사람이 여기 잠들어 있다. 감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은 최고치의 인간입니다. 자, 오늘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오늘의 주제,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오신 이유는 이 단어 하나 때문이죠. 콘서트 실제로 제목에 들어있는 단어기도 하고요. 공허감. 물론 여기 오신 분들 다 정도는 다릅니다. 어떤 분은 그냥 좀 찝찝해. 가끔씩 공허감 이런 게 지나가는데 뭐 크진 않고 좀 찝찝해. 이런 정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저 지금 공허감이 너무 심각합니다. 인생이 불행한 지경이에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뭐 공허감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느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도 여기저기서 들리는 단어다 보니까 도대체 뭔 말인가 관심은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온도는 달라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단어 때문에 오신 거고요. 공허 그러는데 참 추상적인 얘기죠. 저 실체가 무엇이냐. 만약에 그 실체를 여러분이 듣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잘 오신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고 그걸 우리는 코드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 코드라고 할 때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무의식을 의식화한다고 그래요. 무의식이 뭔지 아시죠? 뭔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전혀 잡을 수 없어. 근데 그걸 의식화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공허감 그러는데 도대체 저 공허감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고 우리가 언제 느끼느냐? 제가 묘사를 통해서 좀 의식화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 학생은 학교를 갈 거고 직장에는 뭐 일터를 갈 거고 아직 취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뭐 공부를 하겠죠. 가서 이제 일을 해요.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 영혼을 빼놓고 잠시 멍 때리기도 하고 중간에 쉬었다가 또 일하다가 그러다가 퇴근, 방과 후 아니면 공부할 시간이 끝나고 친구랑 잠깐 만납니다. 그래서 친구랑 가갖고 뭐 카페 같은데 요새 좀 핫하다는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친구랑 수다 떨고 집으로 오면서 서로 뭐 인스타그램으로 오죠. 너 오늘 참 예뻤어. 좋아요 이런 거 한번 해주고 그 다음 집에 옵니다. 와가지고 좀 힘들지 하루가. 밥 먹으면서 어때요? 또 밥만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 보면서 아니면 인스타 이렇게 딱 올리면서 밥 먹고 유튜브 보고 그러다가 이제 밤이 돼요. 피곤해요. 그리고 이제 자려고 딱 눕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날 있어요. 문득 나 오늘 하루 뭐 어땠지? 근데 뭐가 쎄합니다. 자, 제가 방금 드린 그런 하루, 전형적인 현대인 일상이죠. 근데 어느 날 나 하루 잘 살았나라고 자문했을 때 그때 문득 드는 게 뭐냐면 저겁니다. 무슨 얘기? 뭔가 공허한데 오늘 하루? 이거 뭐지? 평범한 일상이에요. 나름 이것저것 하면서 부산하게 살았어요. 근데 자기 전에 뭐지? 뭔가 좀 비어있는 이 느낌? 뭔가 공허한데? 그죠? 도대체 뭐가 빠진 걸까요? 이게 빠져서입니다. 치열이라는 단어예요. 일단 오해 하나만. 아니 하루 종일 바빴어요. 저 그렇게 게으르지 않았어요. 방금 제가 묘사해드린 일상도 나름 바쁘게 산 겁니다. 특히 한국인들 얼마나 성실합니까? 바쁘다 바쁜 현대사회 나름 바쁘게 살아가죠. 근데 저 치열은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밀도. 그냥 전체 하루 종일 양적으로 이것저것 했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를 치열하게, 또는 다른 단어 바꿔볼까요? 뭔가 막 전념하고 몰두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반대경우로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이 관객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야 됩니다. 과거에 진짜 뭔가 하나에 굉장히 치열하고 전념하고 몰두하고 100% 쏟았던 그런 기억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뭐 대표적인 게 가장 우리가 치열하고 전념하고 몰두할 때가 보통 고등학교 학창 시절이죠. 물론 뭐 공부를 항상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그때 어떤 하루, 일주일 아니면 취업 준비할 때 그리고 치열 이러니까 또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 이게 뭐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 성실하게 일하고 공부하고 살라 그 메시지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놀 때도 치열하게 전념하고 놀 수 있잖아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로 비교해볼까요? 친구랑 건성건성 얘기하고 그냥 카페 가갖고 서로 핸드폰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친구한테 몰두해 서로에게 깊이 대화하고 딱 집에 오면 공허하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친구를 만났지만 뭔가 친구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아주 밀도 높은 치열한 대화를 하지 못하고 또 치열하다고 해서 토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둘에게 서로 몰두해서 깊은 교감을 나누고 집에 온 게 아니라 만져서 카페 예쁘다 사진 찍자 사진 찍자 사진 찍자 사진 찍자 다 봤다 가자 안녕 이랬을 때 공허. 다시 한번 무조건 성실히 일했느냐 열심히 일했느냐 그 치열이 아니라 노는 것도 심지어 쉬는 것도 여러분 쉬려고 무슨 막 호캉스 간다고 하잖아요. 호캉스 가가지고 그죠? 막 가서도 인스타 찍고 유튜브 보고 그리고 끝나고 나오면 뭔가 공허하잖아요. 제대로 쉰 것 같지 않잖아요. 가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완벽하게 쉬겠어. 이것도 치열한 거예요. 여하튼 그랬던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최근일수록 더 좋아요. 자, 그날 밤에 나 뭔가 공허하네? 이런 생각은 보통 안 들어요. 혹시 들었다면 저는 그렇게 치열했는데도 공허할 때 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 답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건 아주 희귀한 케이스고 대부분은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인간은 공허함을 안 느껴요. 심지어 그 치열함이 아주 극에 달하잖아요. 엄청난 만족감도 따라와요. 공허감의 반대말, 아주 그 정반대에 있는 극단적 만족감. 뭔가 하루가 꽉 찬 느낌. 아까 공허함이 뭔가 오늘 하루 빈 것 같아. 뭔가 가슴이 허해라면 이거는 그냥 가슴이 뿌듯해. 몸은 힘든데 자기 전에 이렇게 뿌듯하면서 뭔가 꽉 찬 느낌. 자,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 요약하자면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하루하루 나름 살아내고 있어요. 우리는 나름 부산하게 나름 바쁘다고 생각하면 살고 있죠.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100% 쏟아붓지 않을 때 치열하거나 전념하거나 몰두하지 않을 때 그때 뭔가 문득문득 자기 전에 가끔씩 그렇게 드는 그러한 마음, 뭔가 남아도는 것 같은 마음, 뭔가 꽉 차지 않는 것 같은 마음, 그죠? 그런 허한 마음을 공허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일단 제가 상황적으로 묘사해드리면서 의식화를 해드렸어요. 이제 더 깊게 들어가 보죠. 무슨 얘기냐? 알겠는데 도대체 뭐가 꽉 차지 않는 걸까요? 또는 공허감과 충만감을 비교했는데요. 공허감이란 건 왜 뭔가 불쾌한 감정이고 충만감은 왜 어때서 만족한 감정일까요? 단어 하나씩 한 글자씩 가볼게요. 일단 공허에서 공, 충만에서 충. 공이 뭐예요? 비어있다예요. 충은 뭐예요? 차있다예요. 도대체 뭐가 찬다는 거냐? 왜 치열하면 차고 안 치열하면 도대체 뭐가 비는 거냐? 이걸 설명드릴게요. 자, 감이라는 글자가 붙었죠? 감은 결국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묘사됩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원으로 묘사했죠? 그죠? 꽉 차지 않은 겁니다. 저게 빌공입니다. 저기서 빨간 부분이 뭔가 차 있는 거고요. 저 검은 부분이 비어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공허감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런데 왜 치열하지 않으면 저렇게 비어있을까요? 그럼 저 비어있는 부분은 뭐가 빈 걸까요? 거꾸로 빨간 부분은 뭐가 찬 걸까요? 자, 하루 종일 여러분들은 뭘 했죠? 일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이 강연장에 오기도 하고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했죠? 눈앞에 있던 그 일, 취미, 경험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로 여러분은 마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치열하게 안 했어요. 회사 가서 멍하고 있었어요. 그럼 일로 가슴이 가득 차지 않는 거죠.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한테 몰두하지 않았어요. 친구와 교감하지 않았어요. 그의 고민과 그의 일상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다 안 들어온 거죠. 그럴 때 있잖아요. 집에 가면서 걔가 뭐라고 했는데 내가 핸드폰 보느라고 못 들었네?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한 것들로 가슴이 차지 않고 비어있는 거죠. 저겁니다. 일단 공을 제가 묘사한 거예요. 그럼 반대는요. 충은 유추되시죠? 꽉 차 있는 겁니다. 왜 꽉 차 있을까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일이나 취미 어떤 경험을 아주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가슴으로 다 끌려온 거죠. 이제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도대체 공허감은 왜 우리를 찝찝하게 만들까요? 아까 어떤 분은 왜 불행하게 만들까요? 거꾸로 충만감은 왜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까요? 그 왜 그것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무의식, 심연으로 지금부터 들어가려고 해요. 자, 그리고 이걸 위해서 누구나 또 당연하게 쓰는 말 한마디를 의식화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산다. 자, 제가 앞에 묘사해드린 계속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내는데 살면서 생기는 감정이 공허감, 충만감이죠. 이걸 제대로 하려면 산다가 뭔지도 정의돼야 돼요. 1번,
맨날 우리가 쓸지 않아요? 잘 살아야지. 아, 나 요새 못 사는 것 같아. 근데 산다가 뭡니까? 너무 날아가는 말이죠. 2번. 근데 저거를 의식화하겠다고, 정의하겠다고? 네. 굉장히 집요하죠. 그죠? 그렇게 파고 들어가야 모든 것들이 명확해지고 그 끝에서 또 어마어마한 것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게 나올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오늘 앞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부터 아주 집중도 도우시지만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산다가 뭘까요? 이것도 일단 쉽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친구한테 물어본다고 해보죠. 야, 너 1년 만에 만났다. 어떻게 살았니?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나 있잖아. 1년 동안 연락이 안 되는지 알아? 나 여행하면서 살았어. 와, 부럽다. 여행을 다니면서 살았어. 라고 얘기하죠. 내가 해왔던 어떤 경험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없죠. 너 뭐 살았니? 나 소화하고 호흡하고 순환하고 배설했다. 그죠? 물론 당연히 그것도 그 생존이라고 하죠. 근데 보통 고등동물인 인간이 살아있다고 할 때는 그런 생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더 깊게 들어가보죠. 경험을 한다는 게 뭐예요? 자, 그래요. 아까 그 얘기. 어떤 친구가 여행을 갔어요. 뭐 이탈리아, 유럽 여행 갔다고 해보죠. 이탈리아 경험을 한다가 뭐죠? 단순하죠. 눈앞에 있는 걸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듣고,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으로 뭔가 느끼는 거, 그걸 경험한다고 하죠. 그죠? 또는 오감만 있는 게 아니라 두뇌도 쓰죠. 두뇌에 있는 지적 능력. 어떤 걸 보고 이해하고, 이탈리아 가서 그림을 보고 어떤 큐레이팅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또 느끼고 감정도죠. 그 오감과 그것 끝에 어떤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오감으로 어떤 두뇌로 온몸으로 뭔가 느끼는 걸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경험을 한다의 또 다른 말, 그런 것들을 느끼고 생각을 하려면 써야죠. 무슨 얘기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물론 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내가 주의를 집중해서 눈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코를 집중해서 냄새를 맡고 어쨌든 입을 써야죠. 벌려야겠죠. 그죠? 다시 일단 복잡하니까 오감으로만 좁힐게요. 오감을 쓰는 것. 그리고 그래서 오감으로 그 내가 쓴 오감으로 뭔가가 느껴지는 것. 그것을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 오감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오감의 출발점. 그 모든 것들. 사실은 정확하게 생물학적으로는 뇌겠죠. 근데 뇌라는 건 좀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감정도 생기니까. 물론 뇌도 감정입니다. 그죠? 그러나 뭔가 어울리지 않아서 제가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단어로 설명드릴게요. 경험을 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그죠? 오감을 써서 그 오감이 모이는 마음에 그 그릇에 담는 겁니다. 또는 나의 모든 오감과 두뇌 능력을 쓰는 겁니다. 그 오감과 모든 두뇌 능력의 총체를 마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게 인생을 산다 모델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는지 아세요? 중요한 얘기. 앞에 그림과 이제 결합해보죠. 자, 이겁니다. 공허감의 그림이었죠? 그죠? 일단 마음부터 한번 가보죠. 치열하지 않다고 그랬죠. 방금 제가 설명한 거로 말하면 뭡니까? 내 오감과 내 모든 능력을 쓰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태리에 갔어요. 이탈리아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뭡니까? 눈앞에 엄청난 성당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또 핸드폰을 보면서 인스타에 업데이트된 걸 보면서 대충 본 거죠. 물론 봤지만 자, 그래서 제가 마음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진짜 내 모든 것들을 핸드폰 내려놓고 내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감각에 집중해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 성당을 엄청나게 봤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옆에서 막 야 봐봐 진짜 멋있지 않아? 이 성당 봤어. 이건 보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야. 어떻습니까? 이탈리아를 온몸으로 마음에 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마음에 담지 않았죠. 뭔가 찝찝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탈리아에 남겨둔 경험이 있는 겁니다. 대충 본 성당, 대충 먹다만 음식,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저게 남겨둔 경험이죠. 그런데 왜 경험 얘기를 했다고요? 경험을 한다는 게 곧 뭐랑 동치라고요? 인생을 산다와 동치죠. 결국 뭡니까? 인생을 낭비하게 된 거죠. 그럴 때 실제로 있죠? 여러분들 무슨 드라마나 영화를 봐요. 요새 어떻습니까? 집에서 드라마 볼 때 온전히 드라마에 몰입해서 보는 경우 있습니까? 치열하게 전념하게 몰두해서 마음을 다한 경우 있어요? 대부분 핸드폰 보면서 보죠. 그래서 어때요? 나 뭐 본지 모르겠다. 드라마 다시 봐야지. 2번 보고 3번 보고. 일단 다시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 낭비죠. 그럼 다시 못 갈 때도 있어요. 그럼 그 인생은 내가 어떤 이유로 2번 다시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있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항상 드라마나 영화 보면 내가 그때 왜 눈앞에 있는 친구랑 몰두해서 얘기하지 않았지? 친구가 다음날 사고로 죽어버린 거야.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뭐였어요? 그때 친구가 눈물 글썽이면서 나한테 했던 말이 무엇이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이탈리아로 갈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뭔지 아세요? 그 경험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못 들어오고 하지 못하고 거기에 남겨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시간 낭비가 아니라 경험 낭비도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내 모든 오감과 능력을 다해서 그죠? 쏟아붓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느껴진 공허감이 결국 다른 말로 바꾸면 인생 낭비감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가장 깊은 시면 인생 낭비한 거 왜 불행할까요? 보통 여기서 끝내죠. 낭비 아깝잖아요. 시간 아깝잖아요.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왜 우리는 경험을 낭비하면 인생을 낭비하면 왜 불행할까? 낭비 좀 할 수 있잖아요. 낭비하면 어때요? 이것까지도 왜를 붙여볼게요. 알겠죠? 이게 시면의 끝입니다. 그 가장 밑에는 이렇게 말할게요.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감각 하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근본 오브 근본, 가장 시면에 있는 감각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고등동물적으로, 심지어 무슨 영적으로 모든 것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간의 근본 감각, 저기 써있죠. 잘 보세요. 인생 유한성 DNA라는 겁니다. 사실 DNA라는 건 정확하게는 학문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만큼 가장 밑바닥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간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정해놓고 태어났어요. 모든 생물의 한계죠. 그래서 항상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의식하든 무의식으로 하든 신경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이 모든 건 끝날 거니까. 인간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별짓을 다 하죠. 생물학적인 것도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종족 번식이라는 걸 하는 거죠. 왜? 나는 죽지만 내 유전자를 가진 나의 복제물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 의미의 영생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번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영적으로 승화되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거, 영생을 얘기하는 종교들이 있죠. 이번 현생이 끝이 아니야. 다음 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어. 심지어 영원한 생이 있어. 너도 신처럼 될 수 있어. 신의 옆에 앉을 수 있어. 그러면서 뭡니까? 유한한 인생을 이렇게 늘리려고. 그러니까 번식이나 이런 영생이란 건 유한한 인생을 늘리려는 시도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시도 말고 다른 시도가 있어요. 만약 이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고 딱 정말로 정해진 인생만 있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큰 시도는 뭡니까? 이 인생을 맥스로 사는 거죠. 100만 원이 있어요. 늘리고 싶겠죠. 근데 못 늘리고 정말 딱 100만 원이 한계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 그죠? 100만 원을 정말 1원도 낭비 안 하고 다 쓰고 싶어져. 낭비란 말 또 나왔죠. 그죠? 누가 1,000원, 만 원을 막 뺏어가거나 썼는데 가성비 이상한 거에 투자해서 낭비하면 너무 아깝다고 하죠. 인생으로 해보자고요. 그죠? 낭비되면 아까운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유연성 DNA인 거예요. 다시 공허감이 들었어요. 왜 불쾌한지 아세요? 시면으로 내려가 보면 그건 인생을 낭비한 겁니다. 공허감이 느껴졌다는 건 경험을 다 가져오는 것이고 경험을 가지 않았다는 건 인생은 경험단이니까 결국 인생을 낭비했다는 거고 인생을 낭비했다는 건 저 밑바닥에 있는 인간의 DNA 내 인생은 유한하고 정말 하나도 낭비하면 안 되는데 낭비했구나 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 장대한 스토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드는 그 공허감 있잖아요. 그게 찝찝한 이유인 거예요. 어떤 분이 불행에 몸부림치고 있어요. 불행에 몸부림치는 이유예요. 난 아직 못 느꼈지만 그냥 관심 있어서 온 이유예요. 그 이유인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는 이 감각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근원에 있는 감각, 이 감각이면 이것은 인생 전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잘 와닿지 않으시죠? 이것도 제가 그림으로 묘사해드리죠. 이 그림을 보세요. 제가 인생 낭비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찝찝해요. 어떤 분은 되게 불행해요. 어떤 분은 그냥 관심 정도예요. 이것도 왜 다른지도 제가 지금 해석해드릴게요. 사실 인생은 경험 단위라고 했는데요. 아직 여러분이 그거를 오늘 처음 들으신 얘기고 시간 단위 익숙하니까 저기 있는 동그라미들을 그냥 이렇게 말해볼게요. 하루 일단 볼게요. 첫날 월요일이라고 해볼게요. 일터에 가서 모든 일에 치열하지 않아서 다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죠? 남겨둔 일, 남겨둔 경험, 낭비된 인생이죠. 화요일 날 아침에 운동하러 갔어요.
근데 운동하면서 핸드폰 보느라고 운동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야. 남겨둔 운동, 남겨둔 인생. 수요일 날 친구 만났는데 친구에 집중하지 않았어. 목요일 날 무슨 영어 학원 갔는데 학원에 제대로 치열하게 하지 않았어. 전부 다 남겨둔 인생. 월화수목 이렇게 쌓여가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와, 월화수목 저렇게 지내면 토요일 일요일 날 진짜 인생 너무 낭비했다 생각 들 것 같은데요? 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별로 와닿지 않는데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근본에는 인간의 유한성 DNA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공허감이라는 건 되게 근원적인 어떤 공포감일 수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감도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100만 원 비유로 할까요? 이런 정도는 그죠? 어떤 분들은 1원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한 50만 원쯤 날라가야 아깝네. 이런 사람도 있죠. 부자라서가 아니라 100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해도 이거는 지금까지 키워온 어떤 가치관의 축적, 경험의 축적 때문에 삶아 달라요. 전 공허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너무 불행했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아까워하는 단위가 짧은 분인 겁니다. 하루만 낭비해도 찝찝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매일 밤 공허감이 찾아와요. 매일 밤이 아니고 심지어 매 순간일 수도 있어요. 친구랑 만나고 집에 가는 딱 2시간 만났는데 그때 뭔가 공허했는데 오늘 쓴 말로 바꿔볼까요? 뭔가 나 인생 낭비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아주 단위가 짧은 거죠. 반면에 그냥 적당히 찝찝한 사람들은 단위가 큰 거예요. 한 하루, 이틀, 아니 한 일주일 정도 치열하게 안 지내서 낭비해도 그러다가 문득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심지어 저 동그라미가 한 달이라고 해보죠. 한 달에 한 번? 이런 분들은 살짝 찝찝한 채로만 남아있지만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죠. 제일 큰 사람도 있어요. 저 동그라미가 10년이라고 해보죠. 10년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안 지내도 문제의식이 아까 제가 말했죠. 그냥 관심 정도만 있지 별로 공허감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느낀 분들은 저 단위가 엄청 큰 거예요. 10년, 20년, 심지어 한 40년쯤 지나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죠. 내가 지금 70이야. 적당하게 나름 부산스럽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참 내 인생 공허하네. 그런 분들은 단위가 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역설적인 얘기 드릴게요. 하루만 공허해도 뭔가 불행하다고, 일주일만 공허해도 불행하다고 몸부림치는 분들 있죠. 지금 현 상황은 괴롭겠지만 그런 분들이 차라리 오히려 나아요. 아니요, 둔감한 사람, 자, 다시 둔감한 사람은 뭐라고요? 30년 동안 그냥 놔뒀다가 나이가 들어서 돌아봤어요. 내가 정말로 남겨두고 온 경험들이 너무 많네. 30년 동안 그게 누적되잖아요. 그 공허를 방치했잖아요. 그리고 3, 40년 만에 돌아온 거대한 불행감.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간의 가장 큰 최대 불행감 중에 하나인 바로 이거죠. 후회와 미련이죠. 방치된 공허의 대복수입니다. 하루, 일주일 때 공허함 느꼈으면 얼른 커버할 수 있죠. 근데 이미 지나버린 3, 40년이 지났어요. 아까 제가 비유적으로 말한 70세 노인이라고 해볼게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인생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인생의 유한성과 함께 또 다른 인간의 한계는 뭡니까? 우리가 유한성에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유 중에 하나 뭡니까? 되돌아갈 수 없어요.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끝난 겁니다. 그럼 그 남은 인생 동안 얼마나 과거를 보면서 계속 후회와 미련, 이건 정말 지옥 같은 고통이죠. 그래서 다시 차라리 이 감도가 낮은 하루만 공허해도 아깝다고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빨리빨리 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수많은 철학적 문제 중에 공허감을 이 시대의 주제로 잡았는지 아세요? 이걸 밑바닥까지 파보니까, 이걸 의식화하고 그 실체를 파보니까 가장 밑바닥에는 인간의 DNA랑 연결되는, 그래서 가장 큰 공포감과 연결되고 가장 근원 감각이라는 건 인생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걸 놔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공허감을 주제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이미 아까 나왔었죠. 여러분이 공허한 이유는 뭐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뭔가에 치열하지 않아서입니다. 놀 때도 치열하게, 일할 때도 치열하게 써야 되는데 그 어느 거에도 치열하지 않아서 어떨 때는 50%, 어떨 때는 8, 90% 정도만 100% 하지 않아서죠.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 말고 저 충만감에 대해서도 아주 우리의 심연, 무의식을 파헤쳐 들어가 보죠. 똑같은 저 원리로 인생을 산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해보죠. 충만감, 이 그림이었죠. 자, 뒤에서부터 가보죠. 이번엔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이 왜 가득 차 있을까요? 내 온 오감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눈앞에 있는 것들 끌어왔던 거죠. 눈앞에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어떤 경험을 한 거죠.
경험은 풀로. 이제 아까와 반대죠. 이탈리아에 갔어요. 정말 이탈리아를 풀로 다 경험한 겁니다. 눈앞에 친구랑 대화를 해요. 그 친구의 고민, 그 친구의 가치관, 그 친구의 모든 것을 풀로 다 경험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건 거꾸로 말하면 뭘 의미합니까? 경험을 풀로 한다는 건 인생을 풀로 살았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저렇게 치열을 극단으로 했던 그 과거의 어느 날, 예를 들어 볼까요? 취업 준비를 하느라고, 아니면 옛날 입시 때 진짜 미치는 열심히 한 적 있죠. 일단 어떻습니까? 너무 몸이 힘들고 머리 힘들죠. 스트레스 엄청나죠. 공부 재밌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자기 전에 몸은 털려 있는데 이분 이렇게 웃었을까요? 그때 있잖아요. 심지어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있었어요. 맞잖아요. 그렇게 1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했는데 떨어진 적도 있어. 떨어진 그날은 되게 슬프죠. 아니, 한 일주일, 한 달 슬프죠. 근데 다 지나서 몇 년 지나서 딱 보잖아요. 왜 그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그것도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꾸로죠, 이제. 다시 인생 유한성 DNA랑 이번엔 공포가 아니라 만족감으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와, 내 100만 원 완벽하게 쓴 겁니다. 낭비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몸은 털려있고 시험도 떨어졌는데 그때 웃으면서 들었던 그 생각, 그 느낌은 뭔지 아세요? 정말 나는 인생을 풀로 살았구나. 그런 인간은 흔치 않아요. 그렇게 산 겁니다. 와닿지 않으세요? 그래요. 얘기 나온 김에 예전에 제가 이걸 어디서 얘기했더니 그냥 댓글을 제가 캡처해온 거예요. 신입사원이었던 거예요. 네. 더럽게 힘들었대요. 그죠? 지금 보면 온통 고통의 기록이죠. 근데 뭐라고 돼 있죠? 지금 훨씬 생활이 윤택해져 있고 모든 게 다 안정돼 있지만 왜 그때만한 감각은 못 느낄까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살아 있었다. 여러분이 많이 느꼈던 감각이죠. 저 그때 있잖아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뭔가 내 일부가 죽어 있는 것 같고 그때는 살아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생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아주 야금야금 풀로 살았거든요. 이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마음 얘기했었죠.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겁니다. 더 그냥 감각적으로 표현해 드릴까요? 마음이 꽉 차려면 어때야 되죠? 내 모든 오감과 능력을 다 써야겠죠. 진짜 말 그대로 살아있다는 감각.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운동을 갔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치열하고 몰두하면 즉각적으로 느껴지죠. 안 쓰던 근육까지도 느껴지면서 진짜로 모든 근육을 한번 쓴 느낌. 반면에 대충 운동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눈으로 보긴 보지만 이거 봤다 하면 어때요? 그죠? 진짜로 어떤 내 눈으로 모든 걸 느끼는 그런 생명력은 못 느끼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하잖아요. 진짜 내 모든 세포를 다 쏟으면서 느끼는 살아있다는 감각. 그리고 쏟았으니까 투자하면 오감은 그 통로로 또 들어와요. 그러면서 뭔가 이 내 세포가 살아있는 감각. 하지만 궁극으로 뭡니까? 그래서 마음이 꽉 찼다는 건 뭐예요? 눈앞에 있는 경험을 하나도 안 빼놓고 왔던 감각. 다시 논리적 이성적으로는 눈앞에 있는 경험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았다라는 살아있다는 감각. 몸으로는 뭡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마음을 느꼈을 때 살아있는 그 감각. 이것도 겹쳐지면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은 윤택하죠. 왜 그런데 그때만한 감각이 없을까요? 훨씬 더 잘 살고 있겠죠. 신입사원이 아니니까 일도 편하겠죠. 부장쯤 되셨겠죠. 근데 왜 치열하지 않으니까요. 100% 마음을 다하지 않으니까요. 내 몸의 감각 중에 항상 일부는 죽어 있는 거고 집으로 가면서 자기 전에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일터에 남겨둔 제대로 쉬지도 않고 제대로 일하지도 않고 남겨둔 경험, 남겨둔 인생이 나의 밑바닥에 있는 인생 유한성 DNA를 자극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인생 전체로 확대할 수 있으면요. 아까 공허라는 감각이 방치돼서 인생 전체로 확대되면 어마어마한 후회와 미련의 인생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로 끝내버리죠. 하지만 반대에 있는 우리가 지나가듯 한 번 느꼈던 과거에 하루 느꼈던 한순간 느꼈던 그 살아있던 감각을 반대로 공허가 인생 전체에 퍼지듯이 이 근본 감각을 전체에 퍼뜨릴 수 있다면 어떤 삶이 될까요? 반대로 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살아있는 감각을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쏟아붓고 또 다시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아니요. 일이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일하고 공부는 그냥 여러분이 치열한 와닿는 비유라서 그렇지 여러분 쉬는 것도 쏟아붓고 쉬어야 된다고요. 완전히 내려놓는 거 있죠. 모든 세포로 비어있음을 느끼는 거 있죠. 그것도 치열한 거예요. 그것도 휴식에 몰두하는 거예요. 특히 현대인들은 그놈의 멀티태스킹, 그놈의 핸드폰 때문에 한 번도 몰두한 경험 없죠? 만약 진짜로 매일매일 몰두해서 온몸의 세포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휴식도 정말 충만하게 해서
정말 아까운 휴식, 내가 저기 호텔에 남겨놓은, 호캉스 때 남겨놓은 어떤 뭔가 찝찝한 휴식이 없이 매일매일 꽉 차게 일하고 놀고 쉬고 그러면서 살아있다는 감각. 내 오감과 세포가 살아있다는 감각,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이 유한한 인생을 하나도 낭비하지 있다는 감각. 그래서 마지막에 인생 죽을 때, 아까 그 70대 노인처럼 나 어떡하니 이제 내 인생은 후회 미래났다가 아니라 죽을 때 비석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기 인생을 풀로 산 사람 잠들다. 끝내주지 않아요? 제 인생 목표 중에 하나예요.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준 선물을 완벽하게 하나도 낭비 없이 신의 뜻대로 다 풀로 이용한 한 사람이 여기 잠들어 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할게요. 좀 감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은 최고치의 인간입니다. 제가 왜 공허감, 충만감을 밑바닥까지 팠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밑바닥까지 파고 내려갔더니 이것은 아주 인간의 근본 감각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맞닿아 있는 근본 감각은 인생 전체로 확대되게 돼 있어요. 내가 신경을 안 쓰더라도. 그런데 공허감을 그냥 방치하면 너무 안 좋은 시나리오로 빠질 거고요. 우울한 얘기가 아니라 거꾸로 그걸 역이용해서 공허감에 반대에 있는, 여러분이 지나가듯이 느껴봤던, 특히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충만감의 그 만족감이 뭔지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공허감에 찝찝하고 불행한 만큼 반대의 감각도 느꼈다면 그 만족감이 뭔지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걸 인생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면 이런 인간은 없는 겁니다. 친구를 만나요. 카페에 갔어요. 카페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카페의 모든 것을 흡수하려고 이거 귀 막고 친구가 잠깐 얘기 좀 하지 말아봐. 그죠? 그 카페의 어떤 향, 디자인, 인테리어, 눈앞에 음료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섭취했다고 해봐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친구랑 대화를 해요. 그 친구의 가치관, 고민, 그 모든 것들을 얘기했다고 해봐요. 집으로 왔어요. 당연히 에너지가 빠졌겠죠. 근데 쉬는 것도 뭐 핸드폰 내려놓고 완전히 집에 불 꺼놓고 명상하듯이 완전히 온 마음과 머리와 몸을 비어있음으로 꽉 채웠다고 해봐요. 근데 그것이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3일이라고 생각해봐요. 매일매일 그 알 수 없었던 만족감, 제가 오늘 알 수 없었던 만족감을 의식해드렸죠? 인생을 풀로 사는, 100%로 사는, 맥스로 사는 그 만족감을 매일매일 느낀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인생의 엄청난 큰 변화입니다. 공허감의 실체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오셨겠지만 그 밑에 있는 공포의 길이 아니라 감히 그 역반대에 있는 충만한 길을 제안하는 바예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께 제안하는 바가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공허감에 대해서 나름 민감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분들은 충만감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하는 바예요. 그리고 저 삶으로 가는 방법은 뭘까요?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이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 삶, 제가 방금 묘사해 드린 대로입니다. 이런 강연에 와서도 몰두해서 정말 모든 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시고 끝나고 쉴 때에도 친구 만날 때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워라벨 1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워라벨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워라벨이 나쁘다 이런 문제의식은 단순해요. 이것도 공허 충만으로 볼까요? 워크라이프가 나눠지고 밸런싱 갖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아니 뭐 누군가는 워가 좋다. 누구는 랄라가 좋다. 저는 다시 그게 무의미하고요. 제가 핵심으로 삼는 게 뭔지 아세요? 진정한 워라벨은 일할 때 팍, 쉴 때 팍인 겁니다. 그런데 일터에 가서는 이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 학교에 가서 이건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 그죠? 집에 와서는 아까 말했잖아요. 이건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를 보는 것도 아니고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 콘서트장에 오셨죠? 당연한 얘기지만 핸드폰 이용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옆 사람에게 방해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데 왔으면 몰두 좀 하고 몰입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새 영화관을 갔더니 너무 놀라운 거야. 특히 젊은 세대들은 완전히 이 멀티태스킹과 핸드폰에 중독된 젊은 세대들은 그 껌껌한 영화관에서도 그 주의사항을 옆에 사람한테 민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게 정말 문화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10대, 20대인데도 핸드폰을 주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왜 보는지 아세요? 무례한 게 아니에요. 못 견디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라이프입니까? 제가 일하고 공부하다 너무 힘들어갖고 밸런싱을 맞춰야죠. 좋아요. 저는 그래서 끝나고 영화관 갈 거예요. 조기 퇴근할 거예요. 우리 회사 더 빨리 퇴근시켜주세요. 좋아요. 갔으면 영화를 봐야죠. 그렇다고 막상 일이나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다시 열심, 성실해라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진짜로 모든 걸 쏟아부어가지고 그 스트레스와 그것까지도 진짜 다 완전히 경험하고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반대가 될 거예요. 진정한 워라밸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하거나 공부할 때는 진짜 확실하게. 그죠? 그리고 끝나고 쉴 때나 놀 때는 또 확실하게. 이게 치열 충만한 라이프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매일매일 만족한 웃음, 매일매일 살아있다는 감각. 옆에서 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말 생기가 넘쳐납니다. 제가 오늘 계속할 얘기인데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최고치의 인간상은 누군지 아세요? 청춘? 아니요, 아이들입니다. 걔네 보면 항상 어떠해요? 다 쏟아붓죠. 나이가 들어서 가장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뭔가 생각이 많아지고, 그죠? 뭔가 힘을 빼요. 그래서 뭔가에 몰두하게 쏟아붓지 않죠. 아이와 청춘들을 보세요. 매일매일 생명력이 넘쳐나 있잖아요. 아니면 저를 보세요. 제가 강연 때 말씀드렸죠. 시작할 때 오늘. 컨디션 진짜 안 좋아요. 이 눈빛을 보세요. 약간 미친놈 같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지금 다 쏟아붓고 있거든요. 진짜. 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동안 진짜 다 그냥 며칠 동안은 잠도 못 잤어요. 근데 어떤 자세요? 웃고 있었어요, 진짜. 여러분 봤으면 미친놈이에요. 눈빛 살아있어요. 완전 몸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며칠을 못 잔 거야.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쓴 메모가 나중에 오늘 아침에 세봤어요. 그냥 메모장에 쓴 컴퓨터 메모가 17,000줄이에요. 쓴 메모가 17,000줄을 그냥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이로, 연필로 그냥 볼펜으로 쓴 거 있죠. 그게 A4 용지로 한 70장인 거예요. 얼마나 팔이 약박했습니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얼마나 머리가 진짜 터질 것 같았습니까? 근데 어땠는지 아세요? 눈이 완전, 이분이 이렇게 미소 짓는. 다시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있었다니까요. 과거에 아까 제가 다시 떠오려고 했던 그 충만감의 순간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치열하면요. 100% 쏟아붓고 100% 느끼고 오늘 일 끝나잖아요. 집에 가서 진짜 쉴 거예요. 막 떨려요. 또 얼마나 충만하게 쉴까. 아니면 술 한 잔에 모든 어떤 내 감각을 다 맡겨서 이 술을 즐겨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스트레스를 밀어내겠다. 아니면 음악을 들으러 가겠죠. 그래요. 여러분 음악도 그래 본 적이 별로 없죠. 요즘 어떤 세대입니까? 그냥 핸드폰을 듣고 다니면서 다니는 세대죠. 다시 이거 꼰대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다시 세대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음악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냥 BGM이죠. 배경음악이죠. 여러분 진짜 음악 몰두해서 치열하게 들어본 적 한번 있으세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방에 불만 꺼놓고 있죠. 핸드폰으로 듣는 게 문제예요. 핸드폰을 일단 뒤집고 멀리 떨어뜨려 놓으세요. 그 다음 알람 다 끄세요. 그리고 정말 불을 꺼놓고 이거 딱 꺼놓고 완전히 진짜 음악에만 집중해 보세요. 1번 안 들리던 소리들, 심지어 뭐 라이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정말 이 악기 연주하는 사람의 손가락 짚는 소리, 숨소리, 그죠?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음악들, 가사의 의미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정말 마음이 팡 차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특히나 내 어떤 좋아하는 음악이다? 어떤 눈물 전에 그냥 이렇게 음악으로 가득 차봤다는 것만으로도 달라요. 그리고 나오잖아요. 뭔가 개운한 느낌까지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속에 진짜 어설프게 인스타 조금, 일생각 조금, 놀아야지 조금, 음악 조금이 차 있다가 온 마음이 음악으로 꽉 차니까 나머지가 다 빠져나간 거야. 그래서 음악만으로 가득 차서 충만하고 뭔가 음악만 듣고 나오는데 후련한 느낌. 이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면? 치열하면. 이런 삶이 뭐라고요? 충만한 삶, 인간으로서의 최고치 삶을.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할 말, 이게 파트 2입니다. 그렇게 멋진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바로 내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달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방해물 하나가 찾아옵니다. 사실 이건 별거 아닌 겁니다. 우리 저 치열 충만에 비하면 깜냥도 안 되는 별것도 아닌 놈인데 이 놈이 지금 과대평가, 뻥튀기가 돼서 나름 되게 크게 여러분을 방해할 거예요. 별것도 아닌 놈이 우리의 이 멋진 삶을 방해할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그 방해문을 박살 내드릴 거예요. 그 방해문의 이름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치열하시면 돼요. 아무 생각할 거 없어요. 충만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치열하면 바로 느껴질 거예요. 충만은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충만을 뭐 해야겠다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just 치열.
just do 치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방해하는 한 놈이 오겠죠. 바로 목표라는 놈입니다. 저거를 없애야 돼요. 없이 just 순수한 치열로 가야 돼요. 목표에는 여기 써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요거에 대해서 어디서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오늘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외적 동기라는 게 있고요. 내적 동기라는 게 있어요. 행위 자체를 위한 어떤 동기, 그게 내적 동기고요. 외적 동기는 행위랑 좀 떨어져 있는 그 동기입니다. 어떤 꼬마애가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른이 가서 너는 그 게임을 하는 목표가 뭐니? 라고 물어봤다고 해보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무슨 목표가 있어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것이. 자, 이 말 속에 사실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게임을 함으로써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즐거움, 그게 이유죠. 이런 걸 내적 동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물어본 거 뭔지 아세요? 게임을 해서 도대체 그게 나중에 그 게임과 동떨어진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치냐. 예를 들면 프로게이머가 될 거니? 바로 이런 거죠. 그 게임 해봤자 네 인생 목표에 뭐가 되면 되니? 동떨어져 있는 거죠. 재밌다니까요. 그 재미가 있는 건 재미가 있는 거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네 인생의 어떤 지점에 다다르는 것이. 흔히 말하는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하죠. 그래서 1번, 몰입은 그 행동에서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몰입을 목표로 한다. 이 말은 좀 이상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은 목표로 하기에는 좀 애매한 내적 동기죠. 다시 그러면 저기 써 있는 방해물이 되는 없어야 한다는 목표는 뭐를 말하냐면 외적 동기를 말하는 겁니다. 외적 동기가 없는 치열이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끝나고 나갔어요. 여러분 식사하실 거잖아요. 밥 먹자. 아주 그냥 집중해서 핸드폰 꺼놓고 밥에 몰두해서 밥에 전념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밥 먹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이씨 움직이는 외적 동기란 뭐냐면 잠깐 밥을 먹는 목표부터 생각해야지. 열심히 웨이트하면서 몸을 키우고 있어. 3개월 후에 어마어마한 근육량이 많은 몸짱이 될 거니까 오늘 밥에 단백질을 먹어야겠어. 그리고 그래서 열심히 먹겠어. 아, 이 목표를 생각하니까 열심히 먹겠구나. 이런 겁니다. 자, 들으시니까 어때요? 오히려 다짜고짜 집중해서 먹어야지. 이거보다 방금 제가 말한 게 더 일반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목표가 있고 그 목표 때문에 치열함. 사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말이잖아요. 뭔지 아세요? 공부를 하기 전에 목표부터 생각해봐.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 게임하고 싶어. 게임 있어 재밌는데. 아니 이 목표를 한번 생각해보면 불타오를 거야. 응? 서울대라는 목표를 생각해봐. 엄마 아빠랑 주말에 운전하고 가자. 여기가 서울대야. 이 정문에 손을 대보렴. 사진을 찍으렴. 사진을 붙여놓으렴. 어떠니? 눈앞에 사진이 있지. 목표가 가시화됐지. 그놈의 목표가 가시화. 어떠니? 불타오르지. 목표가 있어야 치열하다. 우리가 알았던 거잖아요. 근데 벌써 지금 제 얘기 속에 답이 있죠. 여러분 그거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잖아요. 불타오르던가요? 그 외적 동기는 충격적이게도 치열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과학, 인문과학, 심지어는 최근에 뇌과학까지도 학자들이 결론을 낸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던 그게 반대인 거예요. 외적 동기는 실제로 여러분을 치열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테레사 아마빌레 이 교수를 필두로 수많은 사람들이 외적 동기의 무용론을 주장했고 외적 동기가 우리한테 작용을 안 하는 이유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원래 작동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저기 써 있는 3-4가지 이유인데요. 시간 간격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들이 서울대, 연고대 정문을 붙여놓고 왜 불타지 않았느냐? 난 지금 고1이거든요. 서울 연고대에 가는 건 뭐예요? 3년 후거든요. 3년 후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한다고요? 여러분들 여름에 수영장 가서 꿀리면 좀 그렇잖아요. 멋진 몸매면 좋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운동해야 되는지 아세요? 언제부터 초코 케이크 먹으면 안 되는지 아세요?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여러분들 쫄쫄 굶어야 돼요. 언제를 위해서? 여름을 위해서. 여름을 위해서는 오늘부터예요. 오늘 하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정말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딸기 케이크 눈앞에 있어요. 6개월 후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치열하게 굶어야겠다. 그거 안 돼요. 여러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인간 메카니즘. 우리 시험 공부 언제 시작했어요? 전날. 회사 다니는 분들은 어떠세요? 프로젝트 마감일이 있어요. 그럼 정말 그렇게 되나요? 2달 전부터 내가 아주 여유롭게 딱 계획을 세워서 계획은 언제나 그럴듯하죠.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전날 밤을 새게 됩니다. 왜? 시간이 멀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외적 동기들은 행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외적 동기가 별로인 이유는 시간 간격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상관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꾸 공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럴 때 있어요. 아, 얘가 목표가 없어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이번에 목표를 줘보자. 서울대, 연고대 이런 건 와닿지도 않은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뭘 해볼까?
이번에 내가 시험 잘 보면 핸드폰을 바꿔줄게. 진짜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핸드폰을 위해서 합니다. 그죠? 그 다음 시험 때 똑같이 핸드폰을 준다고 할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이를 악물고 하기 싫은 걸 했기 때문에 뭘 바란지 아세요? 더 큰 보상을 바랍니다. 50을 하잖아요? 50짜리 보상을 주고요. 70짜리를 올라면 70짜리 보상을 주고요. 90을 하려면 90짜리 보상을 주고 계속 올려야 돼요. 근데 이 보상이란 게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애한테 람보르기니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가 와요. 알겠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저기 역효과라고 써있죠? 외적 동기가 오히려 역효과가 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게 스트레스를 주죠. 네. 결과가 잘 나와야 한다. 저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난 어쩌지? 자꾸 시험 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아니면 직장인들은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인들은 프로젝트 마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아니면 상사가 자꾸 목표로 다그칠 때 그냥 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었어. 몰입에 빠져서 잘하고 있었는데 상사가 오더니 김대리 내일이야. 내일까지 해야 돼. 심지어 반드시 이번 프로젝트 우리가 수주해야 돼. 수학 문제 열심히 풀고 있었어. 아주 가끔이지만 막 몰입돼 갖고 너무 즐거운데 시험이 내일 모레야. 엄마가 쓱 문 열더니 기억하지? 내일 모레다. 너 이번에 못하면 엄마 너만 미워할 거고 이번에 잘하면 핸드폰 줄 거야. 네 깨진 핸드폰을 봐봐. 응. 근데 엄마 이게 아이폰으로 바뀐다고 신형으로. 그럼 어떻게 되세요? 오히려 그때부터 잠깐 나 몇 종 남았니? 우리 김대리도 얼마 남았지? 얼마 남았지? 하면서 오히려 지금에 집중을 못해요. 네. 계속 시험 때 그런 경험 있죠. 맨 진짜 얼마 남았지? 얼마 남았지? 얼마 남았지? 그럼 지금에 오히려 집중 못하는 역효과. 목표가 여러분을 치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목표가 여러분을 방해하게 만드는 거야. 방해를 안 하고 참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진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이를 악물고 너무 지금 하기도 싫고 압박이 오지만 그걸 악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번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아웃을 제가 우리식으로 번역해 드릴게요. 병든 치열입니다. 치열하긴 해. 가끔 무슨 말이냐면 외적 동기는 안 먹혀요. 그냥 안 먹히게 몸을 버려놔야 되는데 하도 목표가 있으면 치열하다. 목표가 있으면 치열하다. 이거에 세뇌된 나머지 목표에 있으니까 거꾸로 그거로 자기 세뇌시킨 거야. 치열해야지 그게 훌륭한 인간이니까. 그리고 진짜로 목표의 압박감을 다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왜냐면 그래도 할 거야. 그 옆에서 어떻다고 하죠? 생기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한 생명력이 아니라 도끼가 뿜어져 나오죠. 그게 병든 치열이에요. 그리고 번아웃이 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막 치열하자 충만하자 했을 때 절대 일하자 노동하자 아니라고 그랬어요. 놀 때도 치열하자고 그랬는데 그때 그 생각하신 분 있죠. 저러다 번아웃 오면 어떡해. 그죠? 내가 정말로 그 순간순간을 만족하면서 즐기면서 뭔가 주체적으로 이 인생을 만끽. 충만의 다른 이유는 만끽이에요. 내가 이 인생을 다 만끽해야지. 맥주 한 잔을 먹더라도 만끽해야지.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이걸 다 만끽해야지. 이건 굉장히 뭔가 긍정적인 자세죠. 이건 번아웃 안 와요. 몸이 힘든 거는 번아웃이 아니잖아요. 번아웃은 스트레스가 극도화된 상태예요. 반면에 이 병든 치열은 뭔지 아세요? 끌려가는 느낌이죠. 너무 하기 싫지만 해야 한다. 오늘 딸기 케이크를 먹지 말아야 한다. 난 김대리로서 정말 일에 충실해야 되고 내일까지 이걸 해야 한다. 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 강연 준비 때문에 며칠 밤 새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너무 웃고 있었어요. 혼자서 정말 무아지경으로 이 어떤 치열과 충만의 세계에 수많은 논문과 책을 찾아보면서 너무 즐거웠는데 계속 저한테 스트레스 준 유일한 학원 뭔지 아세요? 12월 20일까지 완성시켜. PT를 하는데 만드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 손이 떨리는 거야. 시간 보면서. 근데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일을 하면 안 걸었거든요. 그 다시 떠올랐죠. 제가 이걸 쓰고 있더라고요. 역효과를. 딱 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아세요? 웃긴 거? 몰라. PT 완성 안 하고 갈 거야 그냥. 뭐 여기 온 사람 뭐 어쩌라고. 언제 봤다고. 파트 1으로 훌륭하잖아. 안 해? 웃긴 문제 아세요? 그랬더니 완성했어. 내가 예상한 시간보다 목표한 시간보다 더 빨리. 외적 동기는 오히려 방해만 되고 역효과만 되고 그걸 이겨내잖아요. 그럼 번아웃이 오고 병든 치열이 오는 거예요. 이쯤에서 제가 진심 어린 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자꾸 학창시절 입시 얘기하시죠? 저희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라이프 코드는 스터디 코드부터 시작을 했어요. 진심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외적 동기 누구보다 인터넷에 많이 노출된 게 스터디 코드예요. 제 강연 중에 많은 학생들한테 노출된 게 있어요. 바로 이 외적 동기. 무슨 얘기다?
스카이를 가야만 한다. 예, 나중에 되면 인생이 바뀐다. 일단 첫 번째, 그건 제가 진심으로 좀 사과드리는 게 있어요. 왜냐, 첫 번째, 안 먹혔어요, 많이. 가장 먹혔던 건 오히려 뭔지 아세요? 내적 동기들이에요. 그런데 내적 동기들 영상은 뜨질 않아요. 왜냐? 목표가 있어야 치열하다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뻥치기예요. 이게 너무 강하니까. 두 번째는 제가 오히려 사과드린 이유는 안 먹혔다고 먹히는 것보다 더 큰 거. 그거를 정말 받아들여서 병든 치열, 번아웃을 한 친구들이 정말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충만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라고 제가 그냥 넘길 수 없어요. 왜냐면 병든 치열엔 병든 충만이 따를 거고요. 그죠? 그 친구들은 정말 결과 때문에 이를 악물고 스트레스 속에서 했을 거거든요. 진심으로 제가 그 멘트만 좀 뜬금없지만, 왜냐면 여기 오셔서 스터디 코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 얘기하는 걸 할 수도 있지만 저와 함께 10대를 보냈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려볼게요. 다시 이렇게 제가 진심으로 얘기할 정도로 외적 동기는 역효과만 나와요. 먹히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10% 정도 가끔 부스트업으로 효과가 있지 대세는 되지 않아요. 저 10% 얘기 좀 이따 드리고. 그러면 이 외적 동기가 아닌 답은 뭐냐? 사람은 어떻게 치열해지는 거냐? 우리가 빨리 치열해서 저 충만한 삶으로 가야 되는데 무엇이 답이냐? 저기 써 있잖아요. 내적 동기요. 모든 학자들이 압도적으로 인정한 저 내적 동기. 중간중간 이미 설명을 드렸죠. 행위 자체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뭐냐? 즐거움. 게임 왜 하니? 어떤 목표가 있니? 아니요, 그냥 지금 즐거워서. 바로 즐거워져서. 맞아요. 그런데 즐거움 하면 좀 와닿지 않는 게, 예를 들면 그러면 정말 재밌는 것만 해야겠네? 막 쾌락적인 것만 해야겠네? 그렇지가 않은 게 일도 공부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말이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일과 공부에서도 어떠한 즐거움과 만족감이 있다면요. 이게 바로 제가 오랫동안 제대로 설명을 많이 못했다. 또는 설명을 했지만 영상으로 뜨지 않았었죠. 하지만 오늘 제가 명확하게 의식화해드렸죠. 바로 충만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와닿지 않으시죠? 예시로 말씀드릴게요. 다시 여러분의 기억부터. 과거에 시험 공부 때 충만했었을 때. 그죠? 과거에 여러분이 취업 준비나 아니면 제가 파트 1에서 보여드린 그 신입사원 때 개고생을 했죠. 그게 즐거움입니까? 공부랑 취업 준비, 일은 괴로움이 더 많죠. 근데 왜 살아있었고 만족했을까요? 뭔가 느껴진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내적 동기 학자들이 내적 동기가 우월하다는 건 다 연구를 해놓고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뭐예요 내적 동기가? 쉽게 말하면 하자마자 느껴지는 즐거움 때문에 하는 거야. 그 즐거움을 공부해봐. 이상하게 빠지죠. 공부해서 즐거움을 찾아봐. 그죠? 그리고 갑자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막 수학에서 막 쾌감을 느껴. 그렇게 이상하게 빠지면 안 돼요. 다른 즐거움이 있는 거죠. 제가 대한민국에서 명문대생들을 연구조사한 건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얘기 나온 김에 모두의 관심 사니까 궁금한 거. 걔네들은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왜 그렇게 치열했을까요? 대표적으로 목표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맨날 하는 말, 우리 애가 목표만 있으면 잘할 것 같은데 수많은 동기부여 해주는 사람들이 하는 거, 목표를 내가 잡아줄게. 그중에 저도 하나였지만, 그죠? 아니었어요. 다시 말할게요. 그 어린 10대 애들이 서울연고대가 뭔지 알고 목표가 됩니까? 사실 서울연고대가 목표고 3년도 아니죠. 서울연고대는 과정이죠.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펼쳐지는 성인의 인생인데, 서울연고대 다음에 펼쳐지는 성인의 인생을 그 어린 10대 애들이 어떻게 상상합니까? 상상했다고 해보죠. 그 10몇 년 후의 일 때문에 오늘을 3개월, 4개월 후에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오늘을 못 참는 게 당연한 인간의 본성인데 10몇 년을 위해서 오늘을 참는다고요? 그게 서울고대생이라고요? 이게 신화가 돼서 그렇죠. 그게 서울고대생이죠. 대단히 성숙한 인간이죠. 아니라고요. 그냥 애들이라고요. 그냥 애기들이에요. 근데 왜 걔네들은 치열했는지 아세요? 걔네가 한 인터뷰를 요약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열심히 했니? 대충 하고 집에 가면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그냥 꽉 열심히 하잖아요? 뭔가 후련하고 좋았어요. 그날 공부 안 하잖아요. 뭔가 좀 후회가 돼요. 약간 좀 미련이 남아요. 공부 쫙 하면 좋아요. 이게 다예요. 그날 꽉 해서 후회가 없다. 그날 좀 대충 해서 뭔가 약간 미련이 남는다. 이 기준이에요. 자, 오늘 제가 말한 걸로 싹 의식해 드릴까요? 공허감에 그냥 예민한 애들인 거야. 하루 다기가 작은 애들인 거야.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목표가 있어도 안 하는 친구들 뭔지 아세요? 이틀, 3일, 일주일, 고1, 고2쯤 날려도 별로 아깝지 않은 애들. 고3 말쯤 돼야. 그죠? 왜 우린 중간고사 전날에 공부했는지 아세요? 네. 이런 의식화를 제대로 못 배워서도 있지만
그쯤 돼야 지나간 시간이 아까운 거야. 반면에 걔네들은 3주 전부터 미리 모든 걸 다 조망하고 미리미리 착실히 계획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눈앞에 하루 눈앞에 오전이 아까워서 간 거예요. 수학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은 게 아니고요. 공부를 그냥 했다라는 내가 치열했다라는 치열 자체에서 오는 치열 그 동력으로 한 거예요. 처음에 5분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치열한 라이프를 하는 방법 그냥 치열, 저스트 치열 시작해보세요. 5분 하잖아요. 심지어 괴로움도 있어도 참고 하세요. 그냥 5분 지나고 10분 지나면 이제부터 굴러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의식화까지 됐으니까 더 잘 굴러갈 거야. 뭐야? 왜 나 하게 되지? 나 왜 좋니? 나 왜 이러니? 치열이 굴러가기 시작한 거야. 이상한 거 아니고요. 아주 근본적인 여러분 DNA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삶을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무의식적인 게 여러분을 치열 그 자체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명문대생이에요. 즐거워서 한 거죠. 수학이 즐거운 게 아니고요. 에? 미래의 스카이라는 멋진 목표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뭘 위해서 한 거다? 오늘 말로 해볼게요. 느껴지는 충만감. 또 대충 했을 때 느껴지는 공포, 공허감. 공허감을 피하고 충만감을 위해서 한 거예요. 비슷한 얘기 하나 드릴까요? 김연아 선수 있죠. 유명한 밈이 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힘든 운동을 하십니까? 김연아 너무 힘들게 운동을 아시죠? 맨날 울고 막 그죠? 그때 유명한 밈이 탄생했죠. 뭔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제 좀 해석이 되지 않으세요? 물론 그 유명인의 말은 항상 진위와 다르게 좀 왜곡되거나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밈으로 퍼진 거. 사람들이 뭔가 거기서 감지하긴 한 거야. 왜? 우리가 김연아처럼 하드워커면 어떤 엄청난 목표로 치열할 것 같잖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 그러니까 오늘 훈련을 견딘다. 이런 느낌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린 모든 위인들을 우리도 모르게 그 프레임에 가둬놓고 자꾸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었어. 근데 김연아가 한 방을 날린 거죠. 뭔 생각을 해? 거기서 뭔 생각이 뭘까요? 올림픽 금메달 목표고 이걸 의미하는 거죠. 목표 없이. 그냥 하는 거지 뭐. 실제로 김연아가 올라갈 때 뭐였겠어요? 그냥 타지 뭐. 그녀는 그 순간에 그냥 몰입해서 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죠. 훈련 때 다리가 다치고 허리가 아프고 매일 하기 싫은데 왜 했을까요? 안 하면 찝찝하니까. 요령 피우면 되잖아요. 요령 피울 날도 있었을 거예요. 김연아도. 집에 갈 때 찝찝하니까. 자, 오늘 우리말대로 해볼까요? 뭔가 공허한데? 왜 공허하지? 왜 마음이 허하지? 그녀는 훈련의 경험을 거기다 두고 온 거죠. 왜?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이번엔 몸이겠죠. 그죠? 온 몸을 다해서 치열하게 그 훈련의 경험을 다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남겨둔 훈련은 뭐죠? 낭비한 인생인 거죠. 내 하루는 돌아오지 않죠. 이 하루는 끝난 거죠. 김연아도 하루나 일주일에 예민했던 사람이겠죠. 반면에 어떤 동력이었을까요? 반대로 가보죠. 훈련을 열심히 했어. 그냥 너무 아프고 눈물까지 났어. 막 스트레스 나고 막 미칠 것 같고 엄마도 너무 보기 싫어. 근데 뭔가 집에 갔는데 왜 뿌듯하지? 심지어 스트레스마저도. 엄마라가 미운 거마저도 가슴에 가득 찬 거예요. 좌우지간 우자지간 나는 오늘 하루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그 모든 것을 만끽하며 우리말로 해볼게요. 100% 살았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원리예요. 힘든 거 하나 없이 즐겁기만 하면 더 잘 견디겠죠. 그 얘기 좀 이따 할게요. 이게 조심스러운 게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하려는 게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자꾸 즐거움이 아니고 만족감이라고 한 거예요. 무조건 재밌는 것만 하면 되겠네요. 인생은 재밌는 것만 하고 살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맞잖아요. 지금도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제일 재밌게 있으면 어떻게 옆으로 누우세요. 앞에 다리 올리세요. 그냥 서서 스트레칭도 하고 뭐 오징어 질겅질겅 씹으면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못 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그 괴로움마저도 견딜 수 있는 가장 안정적 즐거움, 가장 근본적 만족감은 뭐라고요? 저 충만감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저게 내적 동기인 거고 여러분이 이 충만감을 아셨잖아요. 치열 자체를 위해서 치열하세요. 목표가 있어야지 나는 치열할 수 있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진리고 이게 학자들이 말한 거고 오늘 제가 충만감까지 의식해서 여러분께 와닿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변한 적이 없어요. 그 인간의 기본 메커니즘이니까 정설이에요 거의. 그런데 제가 아까 중간중간 설명드렸죠. 왜 이 얘기보다 목표가 있어야 치열하다. 우리 애가 목표가 없어서 왜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을까요? 이 목표란 놈은 진짜 별거 아니고 한 번도 인정받은 적 없는 외적 동기인데 그래봤자 10%예요. 또 10% 정도 이해할게요. 가끔 부스터, 가끔 그냥 나 이걸 하면 뭐가 좋더라. 이 정도. 또는 제가 치열을 그냥 하라 했더니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치열을 하려고 해도 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목표 정도. 무슨 얘기냐면 김연아도 올림픽 나가야지 이 정도였던 방향성? 근데 그건 그냥 몇십 퍼센트라고 생각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왜 나가시잖아요. 배가 고프죠? 밥 먹을 거잖아요. 그 정도 목표면 된 거예요. 회사 다니시잖아요. 일을 주어지죠? 이미 목표는 누가 줘요? 취업 준비생이세요? 취업할 거잖아요. 그 정도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게 다예요. 10%인데 왜 갑자기 우리는 90%라고 이렇게 프레임이 잡혀졌을까요? 심지어 김연아마저도 그런 프레임으로 바라볼까요? 바로 그것은 변종이 하나 출현했기 때문이에요. 이 외적 동기, 지가 외적 동기인데 외적 동기의 단점을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는 변종이 하나 탄생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돈, 부, 정확하게는 고성장 시대의 부라는 놈이 변종으로 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꽤 오래 몇십 년 동안 노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 진실, 내적 동기란 진실이 50년 동안에도 계속 나왔고 수많은 학자들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진실이 살짝씩 왜곡이라고 안 할게요. 뻥튀기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돈의 역사를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고성장 시대였어요. 기술이 나오고 그죠? 그 기술 때문에 새로운 어떤 물건들이 나오고 그 새로운 물건이 나와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소득도 높아지고 다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또 새로운 산업이 나오고 그 산업 때문에 사람들 소득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져서 막 써주니까 더 돈 많은 기업이 나오고 더 많은 기술을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이 써주고 그 기업이 번 걸로 월급을 주니까 물가도 올라가지만 그걸 뛰어넘고 연봉도 같이 올라가는 지금 여기 특히 오신 젊은 분들이 들으면 뭐야 말도 안 되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고성장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여하튼 그 시대였어요. 일하잖아요. 연봉이 계속 쭉쭉 올라가. 또는 내가 산 나의 자산 1년 모았더니 집을 하나 사네. 지금 여러분 그 밑에 세대는 이해가 왜? 서울에 심지어 집이 생겨. 근데 1년 또 지났더니 내 연봉도 올랐는데 집값도 올라가 있네 또. 에? 올라간 연봉으로 차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치열하게 일하면 쭉쭉쭉 돈이 같이 올라가는 내 연봉과 내 자산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고성장 시대를 겪었죠. 이게 뭘 한 걸까요? 변종이라고 왜 있을까요? 외적 동기 모든 걸 무시합니다. 일단 시간 간격이 짧아요. 내가 오늘 일하잖아요. 물론 월급은 30일에 옵니다. 30일도 늦긴 해요. 근데 돈이란 게 무서운 게 있어요. 매일 느낄 수 있죠. 어떤 보상을. 일단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걸 뭔가 살 수 있죠.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냥 집을 하나 사놨는데 집값이 막 쭉쭉 올라가. 체감되는 내가 지금 노력하는 것과 그 결과의 시간 간격이 갑자기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보상한 게 노력했어요? 노력한 만큼 차가 생겨? 노력하네? 더 큰 집이 생겨? 노력하네? 그 집값이 그냥 올라가기 때로는 노력을 안 했는데도 집값도 막 올라가? 이러면서 보상 한계를 막 뛰어넘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생긴 겁니까? 돈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일해도 되네? 돈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치열한 게 만매라든 그래서 40, 50대 여러분들 기성세대 그 40대 다시 껴있는 세대고 50, 60대 세대에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얌마 엄마 아빠는 아파트 또는 니네 먹여 살리려고 야 그 생각 하나 하면 매일매일 치열하게 하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게임이나 앉아있고 너도 미래를 생각해봐. 그럼 오늘 놀 수 있니?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엄마 미래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엄마가 아빠 같은 미래는 없어. 고성장 시대가 끝났어요. 알았습니까? 끝났다고요.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저 멀리 가버렸네. 시간 간격이 다시 벌어졌죠. 짧아야 할 거잖아. 다이어트도 다음 달에 수영복 입어야죠. 이래야 할까 말까잖아. 여러분들 서울에 집 하나 합시다. 아파트 중위 가격 모르겠고 그냥 대충 그냥 쓸만한 거 15억이래요. 자 일합시다. 일할 거예요? 일하냐고요. 15억은 뭐 같은지 아세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서울대 같은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야 서울대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밤새서 공부를 해야 돼. 너무 먼 얘기고 이제 멀리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논쟁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요. 부모 세대는 좋았겠어요. 목표가 손에 잡히니까 치열했고 우리는 목표가 멀어졌으니까 치열하지 않았고 이 모든 논쟁의 프레임이 뭐라고요? 목표가 있으면 사람은 치열하고 목표가 없으면 안 치열하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길을 제시할게요. 부자라는 목표가 없어도 치열할 수 있는데요. 이미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게 원래 맞다고요. 내적 동기라고요. 고성장 시대가 끝났어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변종이 끝났구라고 이제 원래 세계로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1번 변종이 너무 오래됐어. 그 세계 하필이면 살았어. 2번 또 뭐라고요? 그럼 부자가 안 되는데도 괴로워서 하는 동력이 뭐야? 김연아 얘기를 들어도 아니야. 김연아는 목표를 위해서 한 거야. 뭐 아무리 예시를 들어도 와닿지 않았던 건 저게 충분히 의식화되지 않아서죠. 여러분들 변종은 끝났어요. 고성장 시대는 안 돌아와요. 혹시 돌아온다. 잘 들으세요. 이게 왜 변종인지 아세요? 혹시나 그렇다면 어쨌든 시간 간격도 뛰어넘고 보상한계도 뛰어넘는 외적 동기가 나왔으면 학자들이 이론을 바꿨어야 되죠. 우리 이론이 틀렸습니다. 돈을 보니까 외적 동기도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겠죠. 안 바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 저건 굉장히 특수한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말한 아주 특수한 고성장이라는 조건. 사실 고성장 없으니까 지금 처참하게 무너졌잖아요. 두 번째, 저 때에도 왜 저걸 변종으로 그냥 끝냈느냐? 역효과는 그냥 계속됐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말한 부모님 세대,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파트를 위해서, 더 좋은 집과 차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하루하루를 억지로 참고 일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건강하셔서 보이십니까? 제가 말한 생기와 인생을 만끽하고 샀습니까? 그런 느낌 아니죠. 제가 아까 말한 뭐예요? 병든 치열이죠. 병든 충만이죠. 번아웃이죠. 다시 고성장 시대가 오길 기도하세요? 그렇게 사실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서 부자라는 목표로 그렇게 싫어하는 기성세대처럼 이를 악물고 희망적인 얘기와 절망적인 얘기 드릴게요. 안 올 거예요. 고성장 시대는 안 올 가능성이 커요. 희망이죠? 왜? 여러분 병든 치열 안 하는 거니까. 조롱하는 게 아니고요. 저를 포함해서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얻어야 될까요? 이제 변종은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원래의 세계로 돌아와야겠죠. 그런데 이게 변종이었고 진리는 저쪽에 있다고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을 방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꽤나 다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방해가 될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특히나 그런 영상들 한국도 많지만 제일 큰 게 미국발 영상 되게 많죠. 미국의 동기가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이 저 고성장 시대 자본주의의 거의 끝판이었잖아요.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 변종에 흠뻑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 있잖아요. 완전 저 변종을 대변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 워낙 센 나라고 그 앞장에 있었으니까 전 세계 프레임을 다 장악해버렸죠.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죠. 뭐? 여러분, 부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리세요. 그걸 위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가슴이 막 뛰죠. 또는 고성장 시대는 끝났는데 그 끝물을 붙잡은 이 동기부여를 이용하는 사이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게 성공파리들이죠. 어떻게 합니까? 일단 목표를 되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시그니엘에 삽니다. 30대의 시그니엘, 30대의 포르쉐 모는 저. 근데 이 뒤에 있는 이면을 보여드릴까요? 그 성공파리의 대부분들은 문제에서 실제 부자들 아닙니다. 잘 되세요? 시그니엘을 대출받고 빚으로 산 거예요. 그냥 99% 대출받고. 그리고 일단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되려면 이 방법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나한테 컨설팅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돈을 받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이룬 것 같은 목표를 뒤에서 메꾸는 거예요. 치열해갖고 노력해갖고 목표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 여러분의 치열로 피를 뽑아서 자기의 목표를 뒤늦게 채우는 거예요. 천재적이지 않습니까? 항상 레파토리 똑같죠? 시그니엘에 삽니다. 그놈의 시그니엘. 30대에 포르쉐를 타게 된 비결. 그리고 얘기하죠? 치열하죠, 여러분들. 저처럼 될 수 있어요. 제 모습을 보세요. 치열하지 않습니까? 자, 또 사기에 꿰고 있다는 증거. 시간 간격을 짧게 하죠. 자꾸 노력을 줄이거나 시간 간격을 짧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그 수많은 다수는 아직 저 변종의 세계에서 못 벗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세요. 고성장 시대는 끝났고요. 변종은 끝났어요. 그 변종 한 마리 때문에 목표라는 게 굉장히 우상화됐어요. 목표가 있어야 치열하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왜 지금 무기력하고 무기력하게 앉아있는지 아세요? 목표가 없어졌으니까, 부자 못 되니까. 이거는 표면적인 거고요. 그 생각 자체 때문이에요. 다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주세요. 내가 목표만 받으면 치열하게는 여러분 보고 그럴 거예요. 넌 목표가 뭐길래 이렇게 치열해? 나 치열을 위해서 치열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너 같은 목표만 나 있었으면 좋겠다. 목표를 주세요. 이걸 기다리고 있어서예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있는, 다시 말한 고성장대 시대의
끝물을 붙잡고 있는, 변종은 끝났는데 아직도 변종 잡고 있는, 내가 줄게, 부자 될 수 있어, 아직 안 끝났어. 그때 위험한 거? 또 이럴 때 신흥 종교 같은 데 낚이기 쉬워요. 종교 중에 목표를 엄청 강조하는 거. 아, 삶의 목표가 없지? 일로 와. 다 그 모든 게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목표를 주세요. 목표만 있다면. 내가 뭐든 이렇게 무기력한 건 목표 때문이야. 자, 다시 반대로 돌아가 봐요. 여러분, 목표 없이 치열했을 때 있었어요. 어린아이 때, 청춘일 때, 앞뒤 없다고 하죠. 청춘은 앞뒤 없이 뛰어들 때 있죠. 앞이 뭐예요? 시작할 동기죠. 전 지금 왜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왜 이렇게 신났을까요? 왜 이렇게 미쳐있을까요? 그냥 여기 서 있는 걸로 치열한 거예요. 아까 시작할 때부터 치열이 올라왔어요. 몰입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안 보이지만 여러분한테서 몰입의 아우라가 느껴서 막 지금 막 무대로 튀어나갈 것 같잖아. 이 카메라 너무 싫어할 거야. 난 여기서 하기로 약속이 돼 있거든. 여기 서 있는 데가 목표거든. 이렇게 가고 있잖아. 지금 나는 치열을 위해서 충만하기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신기 들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변종의 시대는 끝났어요. 다수들은 저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속삭일 거예요. 수많은 매체들은 여전히 목표 그릴 거예요. 그냥 진실로 돌아보세요. 그들을 뭐라 비난할 건 없어요. 저게 진실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저건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변종한테 세뇌당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이쪽 말했잖아요. 저 진실은 손에 잡히게 한 번도 의식화가 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친구 중에 저런 걸 맛보게 해주고 싶은 친구 있잖아요. 그럼 이 강연을 들려주시든 아니면 내적 동기에 대한 책이라도 하나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런 친구들을 주위에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진짜 압 없이 망가 치열하네. 목표 없이 막 뛰어드는 애. 지금 세상에서 무모하다고 하지만 그게 아쉬운 게 옛날엔 낭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낭만도 아니라고 그래. 그냥 무식하다라고 그래. 예, 우리 고성장 시대에 너무 노출이 돼버려서 그런 애를 무식하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런 애들이 정말 옆에 둬야 되는 애들이에요. 돈키호테 같은 친구처럼 옆에 두세요. 그걸로 커뮤니티를 만드세요. 그래야 다수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커뮤니티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의 치열 충만 이 길을 방해할까봐 그래서 우리도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디스코드라는 아주 특이한 시스템. 진입장벽을 높여야 아무나 못 들어올 거니까 정말로 이런 치열 충만을 하고자 하는 분들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 디스코드 한번 보세요. 저기 가면 정말 압 없이 그냥 치열을 위해서 치열한 사람들이 넘쳐나요. 저걸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다시 인간은 나밖에 아닌가? 나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 자꾸 흔들리니까. 나 같은 놈들이 꽤 있구나 라고 확인하면 이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이 길이 뭐라고요? 치열 충만의 길입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도 많이 물어봐요. 아니 치열하게만 하면 조코치님 안 되죠. 내가 오늘 하루를 그렇게까지 노력했으면 그게 어떤 의미 가치가 있어야지 충만해지는 거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 의미 가치 없는 일에 열심히 했다고 쳐봐요. 공허해지지 않나요? 굉장히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 의미 가치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의미 가치라는 건 뭐죠? 그 의미 가치들이 축적돼서 먼 미래에 있는 어떤 목표를 또 이뤄야 되는 거죠. 그날 하루가 끝났는데 치열함으로 끝내면 되는데 충만했다로 끝내면 되는데 자꾸 따라오는 망령.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뭐랑 연결된다고요? 그래서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내 인생에 어떤 목표랑 연결돼야 되는데 그것을 목적주의라고 합니다. 자, 아까 과학으로 목표를 연락갔죠? 이번엔 철학으로 까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놈의 뭐 경제적 자유예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다. 모르겠는데요. 알겠어요. 100번 연결해요. 아니요, 돈이 목표가 아니에요. 자유가 목표예요. 알겠어요. 자유로워진다는 건 뭔데요? 자유가 목표예요? 평화는요? 사랑은요? 봉사는요? 경제적 자유 이룬 다음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뭔데요? 그 삶은 맞아요? 이제 경제적 자유, 뭐 돈 이런 것들은 그냥 허상으로 날아갔다고 쳐요. 고성자세가 끝났어요. 목표를 못 찾고 있죠? 뭐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목표를 자꾸 부여하는 사람도 있죠? 뭐 신흥 종교가 나왔다고 해봐요. 사랑, 평화, 봉사, 낙원, 천국.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 대답을 못하고 있죠? 다시 여러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당연해요.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철학자를 찾아가죠. 종교가들을 찾아가죠. 밥만 먹고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마땅히 삶을 통해서 추구해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으로 하루하루가 구성되고 그 목적으로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평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지금 있는 순간도 밥 먹고 지금 살아 숨쉬고 제 강의 듣는 순간도 어떤 인생의 거대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철학자들은 밥만 먹고 그것만 연구했죠. 놀라운 얘기 드릴까요?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결론내는 한 가지. 또 이거 제 내피셜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고 그걸 전공을 하고 있는 어느 청년의 입장에서 나온 걸로 말해야 쉬우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단순한 접근이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그 친구가 한마디로 죽겠어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철학자는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에선 없습니다. 충격적이죠? 철학자들이 고민한 결과.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랑 똑같아요. 목적은 너무나 문제가 있어요. 불분명합니다. 정하기가 힘들어요. 종교는 그걸 주지 않나요? 자, 이것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깊이 믿는 분들은 오히려 제 말에 동의할 거예요. 기독교는 주잖아요. 결국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불교도 주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열반의 경지, 그 먼 미래에 도착하는 거. 그게 상당히 왜곡된 겁니다. 정말 진정으로 기독교랑 불교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항상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뭔지 아세요? 좀 과감하게 말할까요? 일부 이익을 위한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거예요. 먼 미래에 저기 천국이 있고 그걸 위해서 모든 것들 지금은 전부 다 그걸 위해서 바쳐줘야 된다. 아니에요. 진짜로 말하는 그 천국이나 그런 것들의 개념은 물론 어떤 영생의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많이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right now. 지금을 살아라예요. 왜?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교리 중에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자. 모든 목적은 모든 하루하루는 천국으로 가자가 아니라 지금을 right now 사랑하라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열반도 어느 먼 미래에 있는 그 경지가 갔다가 아니라 매일 이 순간의 마음을 비우는 그런 경지지. 이게 그렇게 왜곡되면서 목표주의랑 목적주의랑 결합되면서 결국은 인생을 거치고 수행을 거쳐서 되게 이해하기 쉽죠? 기독교는 천국, 그 다음 못하면 불지옥, 불교는 어떤 저 부처님이 있는 열반의 세계. 그러면서 목적이 있는 것처럼 했지만 그건 오해된 거예요.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된 거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종교에 대한 오해가 생긴 거예요. 다시 철학적으로 봤을 때 인생의 목표는 불분명해요. 저게 있다고 믿고 우리는 저걸 찾아 헤매고 있죠. 그래서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일상이 모두 다 허무해지고 있죠. 여러분이 치열하게 충만하게 살았어요. 된 거예요. 최고의 인생을 산 거예요. 근데 뭐? 아니지. 이 내가 열심히 산 게 결국은 어떤 목적과 맞닿아야지. 그 목적에 의했을 때 오늘 이게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평가해 봐야지. 그걸 계속 찾아 헤매고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도 허무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열심히 안 살게 되죠. 해서 뭐하나? 치열하게 살면 뭐하나? 냉소와 허무가 넘치죠. 제가 방해될 거랬죠? 여러분이 열심히 치열하게 해요? 옆에서 친구가 어떻게 들어오겠죠? 뭐 할 건데 그래서? 부자 될 것 같아 네가? 아니. 그러니까 뭐 할 건데? 뭐 세계 봉사할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뭐에 도움되는데? 이러면서 자꾸 뭡니까? 하지 마. 그 친구한테 물어봐요. 너는 그래서 뭔데? 인생의 목적이? 없어. 그래서 어때? 그래서 모든 하루하루가 허무하다. 어제 내가 진짜 영화를 열심히 봤거든? 나오는 순간 딱 느껴지더라. 이걸 본다고 뭐가 도움되나? 도대체 내 인생의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나? 없으니까. 모든 일상이 허무하시죠. 더 충격적인 얘기 드릴까요? 혹시나 목적을 찾았다고 해보죠. 찾으면 더 일상이 역설적으로 허무화됩니다. 목적이 없다고요? 아야, 인생의 목적 제가 드릴게요. 100억이에요. 제가 어제 보니까 100억이 있어야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가시화해서 보여드릴게요. 시그니엘이에요. 100억이에요. 직장 안 나가는 거예요. 1년 360일 여행하는 거예요. 아주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드렸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일상을 허무하게 만든다? 자, 100억입니다. 오늘 일하세요. 열심히 진짜 미친 듯이 일했어요.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잠깐 이게 얼마짜리지? 일당을 계산해 봤어요. 일단 내 일당이 한 20만 원 된다고 해보죠. 오, 꽤 고연봉자죠? 20만 원 가지고 어느 세월에 100억이 됩니까? 내 일상이 허무하게 되는 거야. 목적을 잡아도 문제고요. 여러분이 목적이라고 삼을 만한 것들 잡히는 순간 모든 일상이 허무해져요. 그 다음 목적과 상관없는 일상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밥을 먹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위대한 목표랑 무슨 도움됩니까?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는 거랑 여러분의 원대한 사랑, 병사, 평화, 천국과 무슨 목표가 됩니까? 목적과 상관없는 우리 일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끝나고 버스 타고 가실 거잖아요. 버스 타는 게 도대체 무슨 목적에 연결됩니까? 그런 삶은 삶이 아닙니까? 달성되고 나서 어떻게 할 겁니까? 100억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다 배부른 소리라고 하지만 목적을 달성했더니 허무하다. 또 허무해져요. 달성한 다음부터 허무해지잖아요. 이제 인생 끝난 거잖아요. 거꾸로 있잖아요. 이것도 있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목표라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실패했어요. 그럼 그 전까지 내 모든 인생은 다 부정당하는 거죠.
내가 오늘 한 스터디가, 내가 하는 공부가 이게 뭔 의미가 있다? 다시 성장한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하지 말라고요. 진짜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릴까요? 눈앞에 있는 걸 말할게요. 충만하게 해요. 3년 동안 입시공을 미친 듯이 했어요. 진짜 뭐라도 얻는 게 있죠. 따라온 거예요, 그냥. 3년 동안 미친 듯이 하면 얻는 게 있다고 했다. 떨어지더라도 성장한 내 모습을 위해서 오늘 미친 듯이 해야지. 일단 성장한 모습이 안 잡혀. 거꾸로 성장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아세요? 모르겠고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야, 그냥. 나는 여기 공부가 있으니까 그냥 한다. 유명한 말. 야, 이거 너무 오래된 말이죠. 내가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산이 거기 있어서야. 등산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어차피 내려갈 건데 왜 올라가냐. 목적주의적 관점이죠. 등산이란 건 결국 전상을 정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두 번째 관점이 있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만족스러우니까요. 수학 한 문제를 풀었어요. 세 문제를 풀었어요. 다 쏟아 부었어. 끝. 다 쏟아 부었어. 끝. 다 쏟아 부었어. 끝. 그러다 보면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두려워요. 결국 성장하기 위해서죠. 성장을 머리에 두는 순간 성장하지 않아요. 정상을 머리에 두는 순간 못 올라가요. 왜? 정상과 성장과 목적을 생각할수록 내 모든 일상은 너무 하찮고 허무해지니까. 그걸 견디고 아니야. 수학 한 문제가 결국 나를 저 영광의 10년 후에 갈 거야. 그러는 순간 병든 치열이 찾아오거나 있지도 않은 목적을 찾아 헤매다가 일상이 허무해지거나 목적을 찾아도 내 모든 일상이 허무해지거나 목적을 달성해도 허무해지고 달성을 못하면 그 전까지 모든 일상이 허무해지면서 허무 남는 거예요. 애써 찾은 충만 굳이 목적 때문에 허무해지지 마세요. 이것이 목적주의의 함정입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될까요? 우리 식대로 살면 돼요. 반대로 현존주의. 이것도 여기 오신 분들 한번 들어보셨죠? 현재에 존재하라. 오늘 제가 얘기한 거, 지금 얘기한 거에 다 녹아 있어요. 현존주의 뭔지 아세요? 눈앞에 걸음만 보는 거예요. 오늘만 보는 거예요. 일단 확실하죠. 여러분 나가잖아요. 밥 먹을 거잖아요. 확실하죠. 인생의 목적은 뭘까? 안 잡히죠. 밥을 먹는다. 나는 취준생이니까 취업을 한다. 일이 주어졌으니까 일을 한다. 걷는다. 집에 간다. 눈이 쌓여있다. 안 미끄러지게 조심하자.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모든 일상이 허무해지는 게 아니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데 만족감 와닿지 않죠? 오늘 제가 의식화해드렸잖아요. 그 하나하나에 치열했다는 걸로 충만해집니다. 밥을 만끽해보세요. 제발 밥 먹을 때 핸드폰 보지 말아보세요. 즐기라는 게 아니고 맛을 즐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또 목적주의가 될 수 있어요. 맛있는 걸 먹고 제 미각을 다시? 그런 쾌 말고요. 그런 쾌 말고 우린 근본적 쾌가 있다고요. 음식을 정말 집중해서 먹었다라는. 내가 눈앞에 있는 맛이 있든 없든 싸구려든 비싸든 이 음식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먹었다라는 그걸로 만족이 끝나잖아요. 반대죠. 모든 일상이 만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말한 일상 충만한 의식화된 거고요. 요즘 유행하는 철학은 그놈의 현존주의인 겁니다. 현재에 살아라. 마음 챙김 들어보셨죠, 요새? 명상 들어보셨죠? 지금 가장 핫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뭔지 아세요? 숨 쉬는 거에만 집중하세요. 쓸데없는 걱정들로 여길 채우지 말고 숨만 쉬어요. 숨 쉴 때 숨만 쉬고요. 밥 먹을 땐 밥만 먹어요. 그런 것만으로 치유가 된다고요. 왜? 그 병듦이 나가는 거죠. 일상의 허무함이 물러나는 거죠. 밥만 먹었는데도 왜 이렇게 저는 뿌듯하죠? 밥만 먹었는데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오늘 제가 의식화해드렸죠. 하루를, 인생을 풀로 산 거죠. 눈앞에 경험을 갖고 왔으니까. 목적주의에 병든 다수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왜? 현존주의가 맞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역사상 계속 맞아왔다고요. 목적주의가 맞은 적이 없다고요. 아까 제가 종교에도 과감하게 드렸죠? 종교에서도 그걸 주장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시 촌놈의 변조, 고성장 시대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적주의의 망령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원래 틀린 거고요. 고성장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 입시 있잖아요. 개판됐어요. 아시죠? 이제 스카이로도 동기부여 안 돼요. 왜냐면 의대 간 거 아니면 의미 없다. 이 똑똑한 10대 애들이 그걸 알아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인생의 목적이 된 게 되게 웃겨요. 의대 가면 뭐가 다 해결됩니까? 여하튼 돈 많으면 좋으니까 됐다고 쳐요. 근데 제가 좋다고 한 게 뭔지 아세요? 의대는 너무 좁은 문이거든. 나머지 애들 어떤지 아세요? 완전 허무해졌죠. 잘됐다고 차라리. 오히려 목표가 너무 눈앞에 있잖아요. 그 목표를 위해 사는 삶이 장착되고 나올까 봐.
제가 아까 스터디 코드 사고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답답하게 뭔지 아세요? 아까 지나가듯이 이렇게 말했죠. 외적 동기만 강조한 게 영상이 떴다고. 그 내배원에서는 내적 동기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건 영상에 안 떠. 그 메시지는 안 들려져. 이제는 의대라는 게 너무 멀어져 버려서 애들이 손도 안 대고 있는 거야. 이제야말로 아이들이 정말로 그냥 하루하루 충만하게 공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로로 바꾼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게 안 알려지는 거죠. 세 문제만 풀어도 돼. 그냥 몰입만 했다면. 이게 교육이 나갈 바예요. 수학에서 즐거움을 찾아봐. 모르겠어요. 그거는 수학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 뭔지 아세요? 세 문제를 열심히 해. 됐어. 세 문제를 충만하게 시켰어요. 10문제가 돼요. 10문제를 시켰어요. 80문제가 돼요. 80문제가 되잖아요. 성적이 나와요. 이 얘기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결국 성적이 나오는 놀라운 방법을 찾으신 거군요. 성적이 목적이 아니고요. 성적은 그냥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종에 노출된 다수들이 계속 얘기할 겁니다. 계속 여러분한테 얘기할 거예요. 인스타에도 계속 올라올 거예요. 하루하루 네가 열심히 살면 너의 소중한 꿈에 다다를 수 있다. 나처럼 열심히 노력해. 머리를 숙이고 그놈의 헤드 다운! 열심히 노력하면 나처럼 부자 될 수 있어. 심지어 그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계속 남아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릴게요. 철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제 마음을 담아 전달해 드릴게요.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업적과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그냥 어디서 뻔히 들어본 위로의 말 같죠? 근데 거꾸로 이제 우리는 이 실체를 알죠. 이게 왜 날아가는 말이었을까요? 아름답기만 하죠. 오늘 얘기 듣고 보면 소름 돋지 않아요? 저는 논리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목적과 업적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외적 동기는 안 먹히니까요. 목적주의는 일상을 허무하게 만드니까요. 두 번째 더 감동적인 말. 여러분, 살아있는 걸로 같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시니컬한 특히 젊은 세대에 와닿지 않은지 아세요? 위로는 되는데 살아있는 걸로 무슨 가치가 있어? 정작 집에 갈 때 내가 오늘 생산성이 만들어낸 생산성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 부자 못 될 건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충만하게 살잖아요. 여러분은 신이 주신 또는 신이 한계 준 그 유한성 DNA를 뛰어넘는 그냥 치열하게 충만하게 살았다는 것만으로 최고치의 인간, 완벽한 삶을 이미 살고 있다고요. 충만감,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감 중에 하나라고요. DNA를 넘나드는 그게 살아있는 걸로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위대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목적을 자꾸 찾지 마세요. 이 소소한 걸로 이 예심 끝내겠습니다. 제가 일본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또 뭐 일본 얘기 나오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그냥 그 정치적인 거 잊어주시고, 일본에 가면 흔히 말하는 그 장인들이 많잖아요. 자그마한 오뎅 집에 갔는데 아저씨가 한 90살이 넘었어요. 아주 등이 굽은 할아버지인데요. 오픈할 때 제가 우연히 들어간 거야. 열심히 걸레질을 닦는 그린 거예요. 근데 와 30번을 한 자리에서 하고 딱 옮겨서 착 접더니 또 30번을 하고 또 옮겨서 갈더니 또 하고, 이거를 한 30분 넘게 하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거기 자리에 아무도 못 앉는 거야.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주 너무 좋은 기회였죠? 왜 그렇게 한주지를 열심히, 뭐랬는지 아세요? 이거 한다고 당연히 돈 안 되죠. 이거 한다고 가게가 커지지도 않아요. 이거 한다고 더 깨끗해지지도 않아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그땐 그 말 잘 이해 못했어요. 첫 번째 뭐랬는지 아세요? 그냥 좋아요. 그 순간에는 모든 걸 잊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 끝나고 나고 돌아봤을 때 보면 그냥 뭔가 그때 쓴 표현이 뭐냐면, 다시 오늘의 억지로 맞춘 거 아니에요? 이 영감들이 모여서 단어 만들겠죠? 뭔가 창 느낌, 푸울해진 느낌, 찾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예시로 모든 게 설명이 되죠. 식당 주인은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식당을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서 미슐랭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일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상이 허무해질 수 있고 달성이 돼도 허무, 안 돼도 허무해요. 그 장인은 그냥 자기의 행주질 하나까지도 충만하게 즐겼던 겁니다. 어느 삶이 더 나아 보이십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현존주의를 얘기하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목적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최근 핫한 게 아니라 원래도 있었지만 이 목적주의가 끝난과 동시에 수많은 답을 찾는 대중들한테 대부분의 다수는 새로운 목표를 찾아 헤매고 있지만 그래서 아직도 고성장 시대의 끝문에 있거나 신흥 종교에 휘말리고 있지만 그때 작은 목소리지만 원래 있던 목소리 어느 게 더 만족스럽습니까? 어느 게 더 확실합니까? 그 장인의 여러분 표정을 봤어야 돼요. 똑같이 제가 말한 거랑 90 몇 살인데 얼굴이 아기 같았어요. 행주질하는데 그거보다 행복함은 없어요. 거기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떼돈 못 벌어서 행복 안 합니다. 손님 못 받아서 별로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세요. 허무하게, 비관적으로, 냉소적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살겠죠. 그러나 수많은 다수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그러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요. 청춘 같은 친구를 만나요. 앞이 없는 친구 보면 뒤도 없는 친구. 그냥 했어. 그냥 점프했어. 그냥 쏟아 부었어. 이제 여러분은 그냥이 뭔지 알고 있죠. 충만감이죠. 그런 친구를 옆에 두면서 우리만의 커뮤니티를 구성하세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또 제가 아까 말한 디스코드도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보려면 보시고 거기 가면 아주 이 세상에 드물 사람들 하지만 꽤 많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앞뒤 없는 사람들. 아 오늘 좋다. 오늘 디스코드 회원도 오셨죠? 우리의 별칭으로 하죠. 우리는 앞뒤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놈의 세상은 앞이 너무 많아. 목표가 있어야 움직이지. 시컷 잘해놓고 뒤가 너무 많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결국 목표만 없애면 되는데 이 목표라는 놈이 자꾸 망령처럼 찾아올까 봐 몇 가지 제가 하우만 준비했어요. 근데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앞에서 했던 얘기예요. 뭐라고요? 목표 없는 치열하는 방법. 눈앞에 밥이 있다. 밥의 100%를 경험한다. 그걸 위해서 모든 오감과 능력을 투입하면 돼요. 기준은 이거예요. 제발 머릿속에서 결과 지우세요. 이걸 하면 뭘 얻을 수 있을까? 뭐가 이루어질까? 결과 지우세요. 그냥 오직 100% 경험에만. 그냥 하루 끝났을 때 바닥을 찍었어. 극단을 경험했어. 또는 아까 말한 명문대들처럼 오늘 후회와 미련 전혀 없었네. 완벽했네. 완전했네. 그냥 그게 목표입니다. 목표가 아니고 기준이에요. 목표 아니라고 그랬죠? 충만감은 그냥 그 즉석에서 느껴지는 거니까 굳이 하루에 어떤 기준을 두자면 저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경계할 거, 저 사람들을 멀리하세요. 말끝마다 그게 뭐에 도움되는데? 저 사람들이 냉소주의자고 허무주의자고 비관주의자입니다. 그 사람들 보면 항상 인생이 찌들어 있어. 인생이 청춘 같지가 않아. 이거 나이가 아닙니다. 에? 아까 말했잖아요. 90살도 아기 같을 수 있고요. 20대도 늙어 빠질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상이 허무하니까. 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뭐에 도움 되는데? 근다고 네가 부자 되냐? 야, 넌 뭐 이렇게 또 열심히 노냐? 그 논다고 뭐가 근다고 네가 여자 사귈 거 같냐? 뭐가 남는 게 있어? 너 취업회 때문에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해? 대충 일해. 영혼 빼놓고 다녀. 그렇다고 부자 안 돼. 아파트 못 사. 그런 친구들을 멀리하세요. 내 치열을 방해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도 제발 청춘이 됩시다. 아까 제가 말한 그 일본의 오뎅바 할아버지처럼 여러분이 과거에 느꼈던 그 살아있다는 감각을 매일매일 뿜어내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저 늙어 보여요? 제가 몇 살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이 앞에 있는 저는 노쇠하고 늙은 꼰대로 보입니까? 제가 지금 있는 자세, 아니 저의 과거도 미래도 보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수상적이 말고요. 지금 서 있는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가 어떤 것보다 청춘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청춘이 되세요. 제발 그냥 뛰어들으세요. 연애하고 싶어요? 뛰어들어요. 거절당했어요? 충만하게 거절의 아픔까지도 경험한 거예요. 잘 됐어요. 이 연애의 끝에 뭐가 있을까? 연애를 하루하루 했으면 이게 결혼으로 끝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연애하다가 내가 놓치는 공부하는 시간은 어떤 걸까? 이 연애가 과연 인생에 무슨 목적이 있을까? 생각하지 말아요. 그게 청춘이었잖아요. 앞뒤 없이 사랑하고 앞뒤 없이 슬퍼하고 앞뒤 없이 이별하고. 근데 요즘 청년들은 어때요? 연애하기 전에 일단 연애가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 연애하고 나서 헤어짐이 나한테 역학적으로 어떠한 걸 남기는지 절묘하게 잘 헤어져야 돼. 최대한 내 손해는 줄이고 저쪽에 피해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노쇠했어요. 늙어 처먹었어요. 꼴 보기 싫어요. 뭐 제가 꼰대 같아요? 이런 말 하면 꼰대 같죠? 오늘 제 얘기 잘 듣고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말하는 게 꼰대입니까? 그냥 앞뒤 없이 야 나처럼 살아봐. 우리 때는 말이야 앞뒤 없이 연애했단 말이야. 이런 꼰대지만 저는 왜 이런지 설명 다 했잖아요. 제 일생에 가장 되고 싶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저는 피터팬이에요.
영원히 애기같이 지내고 싶어요. 애기들을 보잖아요. 저는 유심히 봐요. 예뻐서 귀여워서가 아니에요. 그 순간의 몰입함, 거기서 느껴지는 그 앞뒤 없음, 그 충만감.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애기같이 강의하고 있어요. 논리 분석적으로 목적주의로 보면 제 강연은 오늘 빵점일 거예요. 말이 너무 많다, 중언부언이다, 시간도 오버했다. 상관없어요. 저는 아기 같은 모습, 청춘의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지금 제일 청춘이에요. 앞뒤가 없거든요. 이 신거래 완전히 몰입했거든요. 이걸 보시라고요. 제 내용 다 못 들으셔도 돼요. 간단해요. 오늘 끝났어요. 이 내용 이거 다 해요. 목표 없는 치열하면 돼요. 파트 1 했을 때는 이게 다 해요. 끝이죠. 저 말도 기억 못 해도 돼요. 제 모습만 기억해 주세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저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공허란 단어 하나 때문에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몰입해 있는 사람이에요. 몰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 같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온몸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삶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전 나가서 밥 먹을 때도 온몸을 던질 거예요. 쉴 때도 정말 온 힘을 다해 쉴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아기처럼 살 거예요. 청춘같이 살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이 어딘가 하나 있다는 생각만 하세요. 그리고 가끔씩 돌아보세요. 또는 다수가 공격할 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우리가 콘서트를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영상으로는 안 돼서요.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비하하는 건 아닌데요. 무지한 다수란 말이 있잖아요. 지금 그 시대예요. 지금이 왜 공허의 시대인지 아세요? 잠깐 변종이었던 이 목표가 마치 지가 진실처럼 뻥튀기 돼서 여러분을 잡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공허의 시대예요. 비관주의자와 허무주의자들이 양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허하기 딱 좋은 시대예요. 그때 공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공허하지 않는 걸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안티에이징은 주름을 펴는 게 아니에요. 아이처럼 청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청춘이 됩시다. 비더 청춘. 정말 여러분들은 인간을 할 수 있는 최고치의 인간, 정말 매일매일 아이 같고 청춘 같은, 여러분이 몇 살이든 간에 주위에서 너는 이렇게 생명력이 있냐? 왜 매일매일 살아있냐? 왜 이렇게 눈빛이 진짜 살아있냐? 너는 진짜 집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어도 정말 제대로 쉬는 것 같아. 그런 인간상으로 살아갈 거예요. 목표라는 거대 방해물, 별것도 아닌 그 자식만 머릿속에서 지우면.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 아주 작은 방해물 하나가 튀어나와요. 아주 작아요. 그냥 목표 없이 살면 돼요. 그리고 그랬을 때만 따라오는, 또는 그냥 여기 써있는 just 치열하게 살잖아요. 이걸로 7, 80% 되고 그 7, 80% 뒤에 따라오는 20, 30%의 추가적 방해물, 또는 방해물이 아니라 요거는 잘하면 이 충만한 삶은 그 자체로도 완전한데 더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부스업이니까 방해물이 또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라는 것도 깔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목표가 빌런이었다. 아주 작은 깜찍한 두 번째 방해물은 뭐냐면 이거예요. 겉핥기가 아닌 치열. 자, 이거는 생각을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목표처럼 한 가지 해법, 한 가지 대안을 살짝 해주긴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본질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이 도형으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도형 하나로 다 끝내죠. 여러분이 치열하게 경험을 했어요. 오늘 끝나고 나가서 진짜 친구 만나가지고 술 한잔 했어요. 와인을 마셨어요. 진짜 오늘 조코친 말대로 와인은 진짜 치열하게 마셔봐야겠다. 그럼 어때요? 집에 갈 때 공허하지 않고 가슴 꽉 찼어야겠죠. 근데 진짜 치열하게 마셨는데 뭔가 다시 많이 마신다는 거 아니에요. 과음은 안 돼요. 진짜 한 잔에 집중해서 이 와인에 집중해서 마셔봤어. 또는 친구한테 얘기했어. 친구는 이 콘서트에 안 온 거야. 야, 친구야, 우리 지금만큼 얘기하지 말고 오로지 와인에 몰입해서 먹어보자 하고 나는 막 몰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친구는 싹 멋있더니 몰입했어. 포도주네, 쓰대, 술이네. 됐냐? 저게 충만인가? 나는 좀 더 공들여 마셨어. 근데 집에 올 때 뭔가 그래. 또는 패션에 한번 미쳐보자. 패션도 끝판을 찍어보자. 벌써 끝판 찍은 분들 많죠? 유행하는 거 다 입어보고 작년에 롱패딩 입고 사놨더니 또 쇼패딩이래. 또 쇼패딩 나오면 다 사보고 짝 붙는 바지 다 사놨더니 갑자기 넓어졌대. 또 너무 넓으면 안 된대. 막 이러면서, 그죠? 이만한 아이템을 사놓고 다 입어봤어. 정말 패션에 대해서 100% 모든 걸 제가 경험하기 위해서, 가슴에 패션으로 차기 위해서 제 일단 옷장부터 터져나가요. 근데 왜 제 가슴은 안 터져나갈까요?
그게 바로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것. 두 번째 방해물이에요. 일단 치열하면 7, 80%는 충만하게 돼 있는데 가끔 여러분이 진짜 목숨을 바치고 쏟아부었는데도 치열하지 않을 때는 요걸 의심해 보세요. 뭐냐면 겉만 가져온 거예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 100%다 가져와야지 되는 거잖아. 근데 나는 100% 가져왔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 안에 있는 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놓친 건데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치열 안 해서 그랬다면 잘못이지만 한 번 치열해보고 두 번 치열해보고 세 번 치열했는데도 뭔가 헛헛하잖아요. 그러면 저 안에 있는 걸 못 가져온 건데 왜 여러분 잘못이 아닌지 아세요? 저 안에 있는 건 좀 어려워요. 가끔씩 손에 안 잡혀요. 저 안에 뭐가 있길래 본질이란 놈이 있어요. 방금 얘기 드린 거 해볼까요? 옷을 그렇게 많이 샀어요. 유행하는 옷이 많고 옷장이 터져나가요. 근데 왜 나는 아무 입어도 옷을 100% 입어봤다. 패션을 100% 느껴봤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유행하는 옷을 다 입어본다? 그건 바로 겉핥기이기 때문이에요. 겉도 중요해요. 겉도 섭취해야지 충만하니까. 그런데 진작 저 가운데 있는 본질. 본질은 뭔지 아세요? 잘 안 잡히는 그 분야의 정수, 알맹이, 말 그대로 본질이에요. 패션의 본질, 제가 아주 다 연구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몇 가지가 뭔지 아세요? 일단 어떤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쁘다. 아니면 옆 사람들에 비해서 괴팍하면 안 된다. 어떤 사회적 메시지다. 이것도 있는데 이거 거치고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패션은 내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표현함으로써 나도 어떤 사람인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옷을 바꿔 입으면 자세가 바뀐다. 태도가 바뀐다. 느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정체성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한테도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밖에도 하는 메시지지만. 알겠어요? 유행하는 옷을 엄청 입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 정체성이 없으면 허탈한 거예요. 미만 있으면 미도 있어야 되지만 정체성이 있어요. 정체성 말고도 다른 게 또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말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정체성 하나 가지고만 예시를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있잖아요. 오늘 옷을 입었어요. 미학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설명을 드릴까요? 저는 오늘 정체성을 입었어요. 코드를 오늘 입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장을 입었죠. 요새 안 입는 정장을. 뭘 의미할까요? 되게 삶의 철학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 그걸 들려주겠다는 의지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걸 고리타분하고 어려워서 써먹지도 못하게 주는 게 아니라 이 거든 팔, 짧은 머리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와닿게 손에 잡히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걸 알면 뭐가 좋은데 온몸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치열할 수 있고 충만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언밸런스하죠. 뭔가 정장. 궁금하셨죠? 왜 이렇게 항상 짧은 머리냐? 왜 정장이냐? 이게 코드거든요. 중요하고 아주 여러분 심연에 있는 무의식이지만 와닿게. 그리고 그 모든 걸 뭘 위해서라고요? 더 멋지고 아주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슴 뛰는 삶을 위해서.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이게 온몸으로 보여주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 코드를 입었어요. 미적으로는 오늘 완벽하지 않은 게 있어요. 넥타이가 좀 길어요. 짧아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넥타이 짧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더블 노트로 매면 돼요. 그런데 더블 노트로 매면 너무 이게 화려해져요. 제가 강연하는 사람이랑 진중한 이론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제 멋을 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노트로 맸어요. 그 덕분에 길어졌어요. 바지도 이거보다 좀 더 길어야 돼요. 그럼 제 비율이 미적으로 더 멋있을 거예요. 하지만 뭔지 아세요? 오늘 올라와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이 바지가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짧은 바지로 하여금, 그죠? 그 약간 붙는 셔츠로 하여금 제가 치열하고 충만하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TPO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패션을 완전하게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패션을 완전히 느낀다야. 뭐가 차이일까요? 유행하는 옷을 안 입었어. 뭐가 다른 걸까요? 빠진 건 하나죠. 패션의 본질을 알고 입느냐 모르고 입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아까 경계할 태생 1호 뭐였죠? 그게 뭔 의미가 있는데? 경계대상 2호를 말씀드릴게요. 그까짓 거. 말끝마다 이런 애들 있죠. 와인 그까짓 거 술이지 뭐. 아 패션 그냥 거죽이지 뭐. 따뜻한 거 입으면 되지. 아니면 패션 그냥 무신사 가. 거기 딱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거 입으면 돼. 성수동에 가. 거기 가갖고 딱 하루만 앉아있잖아? 있어. 아니면 유튜버 중에 딱 있어. 그 형이 말해주는 그놈의 국룰이 있죠. 그까짓 거 국룰이 있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본질을 담은 국룰이면 인정인데 대부분 그런 국룰이 뭔지 아세요? 거두절미하고 되게 얕게 그냥.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계속 옆에서 그까짓 다 알아. 이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게 여러분이 싫어하는 꼰대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죠? 꼰대랑 어른을 구분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진짜 자기가 모든 걸 치열충만하게 다 경험했어. 그리고 본질까지 알았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들으세요. 굉장히 소중한 거야. 이따 말하겠지만 본질은 진짜 알기 힘들거든요. 반대로 겉핥기만 찍찍해놓고 나이가 많이 처먹었다는 그런 이유로 야 내가 다 알아. 그거 진짜 꼰대. 물론 나이 때문에 자연스레 쌓이는 경험, 자연스레 따오는 본질도 있는데요. 그게 꼭 고정하진 않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나이가 어려도요. 열 몇 살이어도 있잖아요. 본질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면 가서 넙죽 절하고 배워오세요. 왠지 아세요? 본질은 이렇게 얻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대사와 다르게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지 아세요? 공허의 시대, 겉핥기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작은 방해물이지만 넘쳐나요. 역사상 인간은 사상 최대의 정보를 매일매일 접하고 있지만 사상 최대로 저는 무식하다고 봐요. 이것도 뭔지 아세요? 겉은 너무 많아요. 옷은 이렇게 입으면 땡, 와인은 이렇게 먹으면 땡, 이게 국룰. 겉핥기가 넘쳐나는데 정작 본질은 그 얕고 빠른 스피디한 정보에 밀려나고 있죠. 자,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요. 재미없지만 좀 묵직한 컨텐츠 읽으세요. 오늘 제가 철학 얘기 되게 많이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런 게 돼 있는 사람이 생각해요. 여기 와서 제가 콘서트라고 이름 붙였지만 본질은 어떻게 보면 재미없잖아요. 제가 노래와 춤을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지금 이 얘기를 4시간에 육박하게 듣고 있어요. 그런 걸 보세요. 와인을 먹는데 뭔가 허해. 그럼 와인에 대해서 좀 묵직한 컨텐츠를 보세요. 고수의 인터뷰, 고수를 만나세요. 고수가 뭐냐? 다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느껴져요. 같이 옆에서 와인을 먹는데 나는 요만큼을 20을 느꼈는데 100을 느끼고 있는 그런 보스가 있는 사람이 있어. 아, 이게 말이야.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야. 이런 걸 풍기는 사람이 있죠. 그게 잘난 척이면 이제 멀리하고 그런 사람한테 그게 뭔데요? 그게 뭐냐고요? 제발요. 그걸 끄집어내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일본 장인 할아버지 행주지를 그렇게 미친 듯이 하는 할아버지를 집요하게 해서 오늘 말한 것 중에 영감을 하나 얻은 거예요. 그분 입에서 나왔던 말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 뭔가 차거든. 그 콜드가 아니고요. 참 찼어. 매일 차.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패션도 있잖아요. 그냥 패션 유튜브 보면서 이게 국룰입니다.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말할게요. 왜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 왜 이렇게 입어야 되냐면요. TPO가 왜 중요하냐면요. 왜 이러냐면요. 와이드 팬츠가 왜 유행이냐면요. 와이드 팬츠라는 거가 왜 그러냐면요. 고리타분하고 재미없죠. 절대로 유튜브 조회수 안 나오죠. 인스타에 못 올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접하지 못하지만 뒤져보면 있어요. 마치 여러분이 여기 온 것처럼. 여러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라이프 코드 때문에 와요. 이 더럽게 재미없는 콘텐츠 때문에. 그잖아요. 유튜브에다가 2시간짜리 강연을 올린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거 보고 온 거잖아. 아까 제가 말한 디스코드 있죠. 여기에다가도 이 본질들을 앞으로 많이 우리가 여러 분야를 연구해서 올릴 거니까 아까 막 지나갔던 패션의 본질, 와인의 본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놀라운 얘기 다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겉핥기 멀리하는 사람들과 집단지성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만들어서 아카이빙 할 거니까 나중에 그런 커뮤니티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재미있는 거 그냥 이 PT 한 장으로 사실 끝나지 않아요? 치열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가끔 본질까지 치열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부스트업이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앞에서 제가 계속 묘사드렸어요. 진짜 인생 하나하나를 만끽해. 근데 진짜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본질까지 알아서 패션을 진짜 바닥까지 다 입고 있어. 와인을 먹는데 다들 술이잖아, 포도주잖아, 이거 비싼 거래 이렇게 겉핥기 하고 있는데 혼자서 조용히 구석에서 정말 이게 충만의 극대화 아닙니까? 제가 앞에서 너무 치열하니까 잘 와닿지 않은 분들은 이 본질까지 결합되면 부스터. 근데 또 부담 갖지 마세요. 항상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요. 1번 치열하면 제가 말한 인생을 꽉 차게 살았다 70%는 끝나요. 그러다 어느 날인데 뭔가 헛헛해. 그러면 그때 재미없는 컨텐츠를 파가지고 패션에 대해서 아까 제가 온몸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정체성과 또 몇 가지 본질이 있어요. 그것들을 결합돼서 딱 입으면 심지어 무신사에서 옷을 100벌 주문하지 않아도 딱 6벌만으로도 완전히 입었어. 저 오늘 아침에 딱 거울 앞에 섰는데 어떤지 아세요? 진짜 그랬어요. 이쁘다 이게 아니에요. 안 이쁜 부분이 있다니까요. 바지는 조금 더 길었어야 되고 넥타이는 좀 짧았어야 돼. 그게 아니라 나 오늘 완전히 입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거울을 봤는데 보통 이러잖아. 와, 나 오늘 이쁘다, 멋있다가 아니라 완전히 입었다. 그러고 나왔어요, 아침에. 진짜요. 매일매일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봐요. 모든 순간에. 전 지금 이 울으면서 끝나고 어떻게 하겠어요? full. 오늘 강연 full. 집에 가서 자면서 full. 미친놈 같지만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됩니다. 최고의 안티에이징은 피부과가 아니라 라이프 코드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무슨 얘기냐? 굉장히 심플하지만 치열 그리고 가끔씩 따라오는 본질로 여러분의 인생은 혁명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인 질문 2개만 딱 해소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재미없고 힘든 일도 굳이 치열해야 되나요? 또는 즐거워야 치열할 수 있지 않나요? 이 두 개가 비슷한데 미묘하게 달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딱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오늘 들었으면 이미 답은 나왔겠지만 이겁니다. 어쨌든 내적 동기라는 게 아까 즐거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는 즉시 만족감이 느껴져야 그래야지 내적 동기인데 오늘 자꾸 나온 얘기 힘든 어떤 일도 여러분 과거에 힘들었던 공부, 힘들었던 일, 김연아 힘들었는데도 했잖아요. 왜 그런지 그 메커니즘 다시 한 번만. 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즐거움은. 근본적 쾌가 있고요. 어떤 개인적인 쾌가 있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개를 깨닫는 순간 달라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제가 또 싫어하는 사람. 안 재밌어.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아니 좀 같이 여기 뛰어들어 보자고. 안 재밌다니까? 재미없는데 어떻게 해. 왜 제가 싫어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쾌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자기 개인적 즐거움. 그 즐거움이 꽉 차야 일단 말은 돼. 즐거움이 있어야 내적 동기로 할 맛이 나거든. 근데 얄미우면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쾌가 있거든. 힘들고 재미없어도 그냥 뛰어들면 거기서 느껴지는 오늘 제가 의식화해 드렸죠. 그냥 말하면 말도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충만감. 내가 이 순간을 100% 살았다는. 같은 팀 중에 한 명이 우리 팀들은 다 멋있게 살아요. 우리 라이프코 팀은. 콘서트를 한 거예요. 락밴드를 만들어서. 네. 정예진 연구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콘서트에 갔다 왔어요. 대부분 그 지인들이 왔겠죠. 유명한 밴드도 아니고 완전 아마추어니까. 근데 맨 앞줄에서 4명이 미친 듯이 헤드뱅잉을 하고 막 좋아하면서 듣고 있는 거야. 그때 그들한테 뭘 봤는지 아세요? 청춘을 봤어요. 아기를 봤어요. 몰입을 봤어요. 치열을 봤어요. 대부분의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뭘 찾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면 그때 놀겠다. 근데 거꾸로 보면 왜 그 사람들이 얄밉게 보이느냐, 별로라고 보이느냐? 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치열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되겠어요?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지 않아. 여러분 회사 갈 거잖아요. 공부할 거잖아요. 거기서 순수한 즐거움이 항상 있을까요? 인생은 힘든 일이 있어야 돼. 반면에 그 앞줄에 있는 애는 뭔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안 나와도, 연주가 좀 틀려도 뭘 하고 온 거예요? 그냥 이 순간에 쏟아붓자! 그 친구들은 근본적 쾌를 무의식적으로 알았던 친구야. 노래가 좋든 아니든 근본적 쾌로 단단해서 잘 되세요. 그래서 어느 날이든 즐길 수 있는 거야. 개인적 쾌만 추구하는 사람은 아까 말한 목적주의랑 비슷해요. 안 재밌어.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또 멀리 하세요. 안 재밌다고. 아 재미없어서 안 하는 거야. 술 먹는데 아 재미없어 나 오늘 갈래. 그냥 그 자체에 쏟아붓는 자체에서 어떤 쾌를 느끼는 사람이면 그냥 있는 거고 조금이라도 나랑 안 맞으면 100%로 즐겁지 않으면 자꾸 나가고 아니면 막 재밌다는데 왜 하냐? 아 그런 사람 있었어요. 뒤에서. 저 앞에 있는 애들은 음악이 좋은 거야? 얄밉다고 하지 맙시다. 안타까운 거예요. 100% 나한테 딱 맞는 즐거움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치열할 수 없다. 자, 아까 비슷하죠. 목표가 없으면 난 치열할 수 없다. 100% 즐거움이 없으면 치열할 수 없다. 그것도 또 다른 목적주의. 즐거움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 쾌가 있고요. 근본적 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한테 엄청나게 얻어가신 거예요. 근본적 쾌를 깔잖아요. 항상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혁명적인 인생이라고 한 게 인생은 한 번 기분 좋았다 이거잖아요. 항상. 다시 첫 번째 질문 1번 답. 그런데 근본적 쾌를 넘어가는 불쾌가 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를 다니는데 알겠는데요. 회사 일에 충실한데 이 상사가 진짜 엿같아. 회사가 정당한 대우가 없어. 이 회사가 진짜 미친 불합리 연속이야. 그래도 이걸 만끽하자. 일단 이렇게 해보세요. 이 차별과 이 짜증과 저 미친 상사를 만끽해보자. 해보세요. 근데 이건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했는데 참을만 하잖아요. 참을만 하다면 좀 이상 보이다. 근본적으로 치열한 게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불쾌. 저 미친 상사는 내가 치열한 걸 넘어서는 불쾌를 줘. 그때는 조절해야 됩니다. 옮기는 거예요. 근데 조심스러운 거. 여러분들은 오늘 근본적 쾌를 처음 의식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걸 듣고 결국은 개인적으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바꾸라는 거네. 이렇게 하면 아까 말한 저 2번. 순수하게 100% 내가 개인적으로 즐겁지 않으면 치열하지 않다라는 또 다른 즐거움이 목표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이상한 표현인데 일단은 참아봐라 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참으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열하자 해서 일단 만족을 얻어요. 먼저 만족을 확인해요. 그 다음에 견뎌요. 그래 참으라는 표현보다 이게 맞겠다. 불쾌랑 견뎌요. 근데 이 만족감이 더 크잖아요. 물론 최대한 불쾌를 줄인 쪽으로 가야겠지만 직장을 극단적으로 옮긴다거나 환경을 극단적으로 바꾸는 것도 다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때는 서서히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만족감을 느꼈는데 만족감을 압도하는 불쾌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회사 옮겨야 되는 거죠. 이런 컨셉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얄미워한다는 얘기를 알겠어. 나는 재미없는데 난 나갈 거야. 이 콘서트 내 음악 아닌데 나갈 거야. 그런 사람들을 알고 파보면 실제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니면 아주 그냥 어쩌다 걸리는 아주 작은 쾌감 하나 가지고 난 다 알아.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알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진짜 얄밉고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인 쾌 하나랑 안 맞는 나머지 활동들은 치열하게 안 했겠죠. 치열하게 안 했으니까 자기 쾌가 더 발견이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그림. 모든 걸 정말 본질까지 충만하게 경험하잖아요.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 이거 좋아했네. 치열하게 뭔가를 해봤더니 내가 이거 좋아했네. 자, 돌고 도는 거예요. 다시. 개인적 쾌밖에 없어 나는. 나는 음악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을 거야. 락 음악 싫어. 락 음악 하네? 재미없어. 넌 뭘 좋아하는데? 댄스 음악 하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락 음악은 제대로 들어본 적 있어? 알스타일까? 댄스 음악이 좋아. 이래놓고 안 들어. 락 음악을 바닥까지 안 들어봤으니까 락 음악을 진짜 좋아하는지 완전한 불쾌인지 모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얄밉다고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인생이 편협해요. 오늘 의식화된 공허감을 야기하는 부정적 에너지를 자꾸 퍼뜨려요. 이런 사람 멀리 하세요. 재미없어서 안 해. 재미없어서 안 해. 너는 재미없는데 미친듯이 왜 헤드뱅잉을 하고 앉아있냐? 속으로 얘기했죠. 꺼지라고. 나가라고. 근데 왜 있는지 아세요? 끝나고 사회적 네트워킹이라는 목표를 위해 인사해야 되니까. 나 너 보러 왔다. 회사에서 잘 좀 지내보자. 뭐가 핵심인지 아세요? 그들은 인생의 2시간을 콘서트에서 날린 겁니다. 시간도 날렸고요. 그죠? 그 콘서트를 경험해야 될 걸 날린 거죠. 이게 오늘 제가 말한 거랑 연결되죠. 개인적 쾌가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다? 근본적 쾌가 따로 있다는 걸 항상 구분해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행복을 해라, 자아를 찾아라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쾌가 많은 게 행복이고요. 불쾌가 적은 게 맞긴 해요. 그런데 그 상태 또는 내 쾌와 불쾌를 정확하게 아는 거 있죠. 이게 자아 발견이에요. 오늘 그 얘기는 제가 라이프 코드에서 많이 들었으니까 왜 제가 했겠지 아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영상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목표로 하는 순간 역설,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코치님 얘기하신 모든 치열 충만한 건 그 끝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발견해서 행복한 삶으로 가고 하는 거군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게 목적주의자는 내 관계도 그렇게 보이나 봐. 결국은 치열 충만한 모든 이유는 내 쾌불쾌를 발견하기 위한 여정 아니에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럼 쾌불쾌도 발견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락 음악을 들어보자. 일단 들으면서 오늘 내 끝나고 쾌불쾌를 발견할 거야. 이러면 집중이 돼야 안 돼요. 몰라 하고 들었고 집에 갈 때 느껴지는 놀라운 불쾌, 놀라운 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직장 상사가 있어요. 내가 이 새끼가 뭐가 싫은지를 오늘 하루 종일 모니터링해서 알아내겠어.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그 직장 상사랑 딱 붙어가지고 말해봐. 난 이 새끼의 그냥 입냄새가 싫어.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행복과 자아를 목적으로 하는 순간 또 목적주의가 돼요. 복잡해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just do it. 그냥 시월만 해요. 그러면 따라와요. 두 번째가 뭐인지 아세요? 그래도 돈 많으면 좋지 않아요? 이거 궁금하죠?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돈 따라와요. 치열을 했는데 돈이 왜 안 따라오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또 이렇게 듣더라고요. 목적주의자들은 저 뒷부분이 하이라이트였다. 떼돈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목표가 아니라 목표 없이 치열한 걸 얘기하는 거구나. 와, 나 충격이었어. 목적주의는 이렇게 무서워. 아니요. 치열 열심히 하잖아요. 1번. 돈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떼돈 벌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떼돈 못 번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이용당하는 삶인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수단화돼야 되나요? 그 전까지는 치열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돈은 따라와도 좋고 안 따라줘요. 매일매일 축만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헬기가 따라오겠죠. 람보르기가 따라오겠죠. 안 따라와도 상관없어요. 진심이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뭔지 얘기해 줄게요. 아까 누가 옆에서 그런다고 그랬죠. 그 뭐에 도움 되는데.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이겁니다. 근데 그 어떻게가 막 나중에 와요. 행복도 오고요. 자아 발견도 오고요. 돈도 와요. 근데 무서운 얘기 뭔지 아세요? 그 어떻게를 의식하는 순간 망해요. 외적 동기의 역효과. 완전히 잊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오직 just 충만이에요. 이것도 복잡하세요? 이것도 그냥 마무리인데 넘어가. 이 단어도 복잡해? 이 그림도 복잡해?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 화면 하나는 꼭 보여주고 싶었어. 왠지 알아요? 여러분이 가슴에 하나만 안고 가야 그나마 나갔을 때 삶이 바뀌잖아. 오늘 제가 한 이 긴 얘기를 다 기억 못할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짧게 줄이고 그렇게 코드화한 건데 전 이 두 단어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복잡하면 이거 좋은 단어예요. 오늘 여러분께 드린 티셔츠가 있죠. 이 폰트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 디자인은 천재거든. 리브 풀리 합시다. 저 풀은 세 가지를 의미해요.
당장 나가서 뭘 할 때 있죠? 경험은 라이프라고 그랬죠? 할 때마다 full을 기준으로 하세요. 다 할 거야. 아, 직장 상사 짜증나? 내가 일단 가슴을 다 채울 거죠. 직장 상사로. 이 밥으로 다 채울 거야. 저절로 멀티태스킹이 안 하게 돼요. 오늘 영화를 볼 거야. 이 영화로 내 가슴을 다 채울 거야. 옷으로 내 가슴을 다 채울 거야. 다 채우잖아요. 두 번째 저 풀의 의미는 그 경험 하나하나의 풀이 1번이고 2번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있다는 징표예요. 경험을 한다가 인생이니까. 3번 그 낭비 안 하는 인생 있죠? 그게 그냥 풀, 그걸로 충분하고 완전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목표 없어도 돼요. 성취랑 행복과 자아는 따라올 거지만 따라 안 와도 돼요. 그냥 그걸로 완전한 인생이니까 제발 다른 생각하지 말아요. 그날 자기 전에 뿌듯했어요? 됐어요. 콘서트장 가서 머리 흔들었어요? 락 음악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어요? 됐어요. 그냥 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밴드는 아니잖아.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풀 하나만 나가세요. 풀하게 집에 가세요. 풀하게 밥 먹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풀하게 사는 거고 인간 DNA를 뛰어넘는 초인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고 그걸로 풀 완전합니다. 이건 진지하고 힘들고 처절하고 치열하게 성실로 살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청춘처럼 아기처럼 생명력 있게 생기 있게 사는 멋진 모습. 그게 레이브 풀리입니다. 리슨, 음악은 리슨 풀리 하세요. 밥은 eat 풀리 하세요. 전 모든 삶을 레이브 풀리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긴 시간 듣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굳건히 이 자리에 서서 이 아기 같은 눈빛으로 청년 같은 빛으로 매일매일 뿜어내 살고 있습니다.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쳐서 뭔가 다수에 휘둘릴 때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도 와서 제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서로 보면서 우리만의 커뮤니티로 이 공허의 시대를 뚫고 나가봅시다. 이 공허의 대한민국을 뚫고 나가봅시다. 여러분 삶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최대치로 살면 여러분은 최고치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시그니엘에 사는 게 최고치의 인간이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 청춘 같은 생명력과 충만을 느끼면 그것이 최고치의 인간입니다. 저는 최고치의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최고치의 인간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콘서트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